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그잼 고시학원 영어 대표 강사 줄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국회직 8급 시험이 실시됐는데요. 국회직 8급 해설 강의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해설 강의를 하는 목적은 먼저 또 다가오는 시험들,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또 서울시 7급도 시험들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9급도 다가오고요. 그래서 국회직 8급 하면 여러분들 이제까지 아마 해설 강의가 거의 전무후무할 겁니다. 근데 국회직 8급이 무슨 시험이 어렵다 하는 거는 물론 정확한 이야기지만 실제로 응시생들의 한 90%가 꽈락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풀어봐야 되냐면 출제 방향이나 또 국회직 8급에 출제되는 문제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좋고, 그리고 일행직이나 일반 공시에서 나오는 그런 9급, 7급의 문제가 나아가는 방향하고 유사합니다. 방향은 똑같고 출제 의도도 똑같은데 난이도만 좀 더 높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회직 8급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면, 여러분들 국회 8급이 자 현재 국회 8급이 딱 있다. 국회 8급. 그럼 이 국회 8급의 난이도를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 국가직 9급, 국가직 9급에서 여러분께서 아마 30점 내리면 될 거예요. 국가직 9급보다 여러분께서 일로 가면 마이너스 30점 정도가 됐을 거예요. 마이너스 30점. 그러면 이 중간에 있는 게 뭐라 생각하시면 되냐면 서울시라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시 9급, 7급. 9급이 좀 더 어려울 때도 있고 7급이 더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일단 서울시에 또 맞춰온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게 중간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국회 8급보다는 15점이 더 잘 나온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제가 대강 해보면 마이너스 한 15점 정도. 그럼 실제로 국가직 9급보다 자기가 서울시 치면 한 15점이 더 내려갈 거고, 그 다음에 국회 8급을 치면 한 30점이 더 내려가요. 근데 이게 이 말을 왜 하냐면 있잖아, 시험 난이도는 있잖아, 이렇게 어려워질 수 있고 쉬워질 수 있어요. 만약에 실제로 2015년도 국가직 9급을 보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2015년 국가직 9급은 거의 국회 8급하고 유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난이도는 언제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이 현재 난이도 함부로 영원히 갈 거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고, 또 너무 어려웠을 때 그게 또 영원히 갈 거라고 단정 지을 필요 없어요. 다만 이걸 하는 이유는 있잖아, 점수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등락의 폭이 적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어려웠는데 남들은 상위권,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학생들의 점수만큼 내려가야 돼요. 문제가 어려워서 합격을 바라볼 수 있는 학생들이 예를 들어 10점 떨어졌다. 그럼 자기도 10점 떨어지면 괜찮은데 자기가 20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뭡니까? 철저한 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국회 8급 해설 강의의 목적은 실제로 국회 8급을 준비하는, 내년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국회 9급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9급, 7급을 준비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한테 어떤 기준이자 잣대가 돼줄 것입니다. 그래서 9급, 7급 준비하는 학생들은 전부 들으시고 참고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으로 말씀드리면 국회 8급은 문제수가, 문항수가 25문제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오지선답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배점이 4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실제로 국가직 9급을 한 80점 정도 받은 친구들이 국회 8급을 풀어보니까 50점, 50 몇 점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도 내려간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의 어떤 유형을 보면, 점검해보면 공시영어가 나아가는 방향, 이 이야기는 제가 이미 재작년에부터 했죠. 공시영어가 나아가는 방향이 뭡니까, 여러분들? 문법의 완전 축소. 문법이 그냥 축소됐다는 정도가 아니고 없어요. 거의 없어. 그러니까 문법 지식 그러니까는 뭔가 단순하게 문법 지식을 가지고 답이 나오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문법도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동사와 형용사의 강세. 어휘하면 무조건 동사고 형용사가 지금 한 4년째 트렌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시영어가 존재하는 한 이 트렌드는 거의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 이거죠, 여러분들. 논리 추론 독해. 그냥 독해가 아니고 논리가 어떤 문제다? 순서 정하기, 또 문장 넣기, 또 흐름 어색, 이런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제들. 그 다음 빈칸 문제 많죠. 빈칸은 추론을 물어보는 거잖아. 빈칸 추론이라잖아요. 그래서 논리 추론 독해.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는 내용 스키마입니다. 내용 스키마. 얼마나 자기가 좀 다양한 영어 독서를 했나, 그 내용 스키마가 또 약간 플러스 알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들이 공시영어의 9급, 7급의 트렌드거든요. 그 9급, 7급의 공시영어 트렌드가 국회 8급에도 그대로 당연히 그렇겠지만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체 문항수에서 25문제 중에서 논리 추론 문제가 무려 19문제라는 사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공시영어에는 정의가 뭐다? 항상 말하지만 공시영어는 적은 지식으로 머리 쓰는 시험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존의 영어 학습법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되고요. 그냥 처참하고 비참하고 시간만 갖다 버리는 겁니다. 뭐 알파벳 A부터 ABC로 단어만 외우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문법책 잡고 막 회독수 늘리는 사람들, 그 다음 독해는 기출 독해 이미 다 나왔던 거, 해설지 다 떠도는 거, 그런 거 갖고 끊기를 하면서 기출 보면서 답 동그라미 치는 거,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리고 뭐 뺏긴 문제, 수능이나 편입, 얄팍하게 해설지 다 있는 뺏긴 문제, 이런 걸로 푸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학생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유기농을 따지고, 물론 우리 노량진에 있는 분들은 컵밥을 많이 드시고 일단은 건강보다는 인스턴트를 막 빠르니까 선호하겠지만 음식에서도 유기농을 따지듯이 이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문제의 질을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풀 때 아무거나 풀지 마시고 얼마나 그 모의고사가 출제 교사하고 똑같은 그런 창작 문제인지 원문 출처를 다 점검하시고 풀어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는 피해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참 다행이다, 잘하고 있다. 이제까지 창작 문제를 거의 100% 제공하는 데는 저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지금은 영어 독서량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될 거다,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당당히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아마 반드시 영어 고득점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문제를 25문제를 전부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쉬웠던 문제는 버리고 제가 실제로 학생 시험지를 들고 있는데 이 학생이 어땠냐면은 또 제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또 시험지를 좀 대강 풀어보니 실제로 이 친구가 9급, 7급에서는 85점 정도는 받는 친구예요. 또 90점도 받고 아주. 그런데 국회를 풀어보니까 한 62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난이도 조절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험지를 갖고 또 대강 또 한 80점 정도, 70점대 받는 학생들이 틀린 문제, 그리고 또 기본적이지만 좋은 문제 중심으로 제가 풀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1번의 빈칸 문제입니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빈칸 문제고 출제 의도는요, 그 다음에 어휘력을 동시에 물어본 겁니다. 그럼 보기를 보시면 1, 2, 3, 4, 5가 전부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빈칸 문제면서 형용사면서 빈칸 추론이죠. 딱 대세에 맞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빈칸을 낸 출제 방침은 뭔가? 자, 빈칸의 정답은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만약에 단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휘시험이 돼야 됩니다. 맞잖아. 저 빈칸의 단어의 빈칸을 뚫었는데 근거도 단어라면 이거 그냥 단어 실력을 물어보는 단순 암기 문제여야 하잖아. 그런데 빈칸은 추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칸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 문장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어하고 문장하고 같을 수 있다. 이게 바로 맥락을 하는 거예요. 결국 1번 문제를 푸는 힘은 동격 장치에 있었다. 출제 교수가 이 문제를 낼 수 있었던 건 출제 교수는 동격 장치를 이용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맥락어 찾기라고 한다. 맥락을 하는 건 작가가 글쓴이가 주관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는 단어, 구절, 단어가 절이랑 같을 수도 있고 절이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빈칸 한번 보겠습니다. 존의 행동을 빈칸 뚫었어요. 존의 뭐뭐한 행동 그랬습니다. 자, 그럼 존이 어떤 행동을 했나에 빈칸을 뚫었거든요. 그럼 그 행동은 문장으로 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형광펜칠합니다. 첫 번째 줄 끝에 동명사 줄칩니다. Making disgusting noise during the sermon까지 줄쳐봅니다. 그럼 making disgusting noise, 혐오스러울 정도로 소음을 냈다는 것은요, 아주 혐오스럽게도 떠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during the sermon, 설교를 하는 동안에, 이 sermon이 설교인지 뭔지는 답하고 관련이 없어요. sermon은 근거가 아닙니다. 여하튼 떠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뭔가 마이너스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뭐다? 어조, 근거, 마이너스. 그럼 빈칸에 올 것도 뭐다? 뭔가 부정적인 행동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에 insolent 하면 건방진, 무례한 그런 뜻입니다. 건방진, 무례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저 뒤에 보시면 또 약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단어들 보면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신도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를 congregation이라 하거든. 그 congregation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몰랐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그 옆에 비웃다라는 표현, real이라는 걸 몰랐다 할지라도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앞에 and가 있기 때문에 and 앞뒤로는 거의 어조가 비슷한 내용들이 오잖아요. 그러므로 뒷부분의 단어를 모르더라도 마이너스라는 걸 알면 정답이 4번임을 알게 됩니다.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delicate는 민감한. 이번에 delectable 하면
유쾌한 또는 맛있는, 유쾌한 또는 맛있는. 3번에 laudable, 칭찬할 만한. 5번에 tractable 하면 유순한, 뭐 견인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겉보기에는 문법상 옳지 않은 것은이죠. 하지만 실제로 여기 보기 1, 2, 3, 4, 5가 문법 지식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없습니다. 5번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부 실제로는 실제 의도는 어휘입니다. 이런 게 9급, 7급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자, 문법의 완전 축소 7번 보시고 어떻게 문법이 완전 축소됐냐면 겉보기에 문항수가 줄어든 것도 있고 예전에 7급은 문법이 7문제였어요. 근데 7급이 5문제로 줄었어. 그럼 겉보기도 줄은 거지. 그 다음에 또 9급이 4문제였는데 올해 국가직 9급은 3문제로 줄었어. 겉보기도 줄었는데 그 줄어든 것마저도 실제로는 문법 공부를 해야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 안에는 전부 어휘나 수거 표현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예. 그래서 일제식 영어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유도부사, 대부정사, 양태부사, 그죠, 여러분들? 부대 상황, 여러분들, 예. 그죠? 정말 미친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의도는 어휘입니다. 자, 그럼 1번 한번 보겠습니다. The sales team saw the project through to its conclusion. 여기에 보면 saw 있습니다. saw. 그럼 일반적인 건 뭐냐면 지각동사니까 우리는 공부 좀 하신 분들 어느 정도로 생각해요? 지각동사니까 보호자리에 to 부정사 쓸 수 없다 그거죠.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through to라는 표현입니다. 예, through to라는 표현들 너 아니 그렇게 사람을 당황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지각동사니까 왠지 뒤에 to 부정사 올 수 없다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교수의 출제 의도는 그냥 이런 표현을 보고 우리한테 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수험생들은 유도리 있게 하셔야 됩니다. 유리, 수험적 사고. 그냥 수루가 주는 느낌이 뭐야? 수루가 주는 느낌은 관통이죠, 관통. 그 다음에 그래서 to가 주는 느낌은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럼 결국은 해석해보면 판매팀은 그 프로젝트가 결론에 관통했으니까 결론에 이르다는 거지.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보았다 정도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the value of dollar is certain to go up in January. 자, 여기 나와 있듯이 be certain to go up이죠. 이거는 실제로 9급, 7급에서 매우 강조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be certain to 이 표현. 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외우냐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플러스 to 부정사라는 어떤 패턴의 수거해서 외워야 됩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은 제 교재 요약집 청기누설 암기노트에 다 실려있죠. 그럼 이거는 반드시 뭐마다 그런 뜻인데 출제 의도는 뭐냐? 여기에 ing 쓰면 안 된다 그거예요. 동사 원형 잘 썼다 그겁니다. to로 끝나는데 원형이다 그거죠. 그 다음에 또 대세 문제가 하나 더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전 대세 문제 뭡니까? 완전 대세죠 여러분들. 이거 출제 의도가 뭐예요? 수동태 안 된다는 겁니다. 수동태 안 된다. 그러면 이것도 약간 일제식 구식으로 학습하는 친구들은 수동태 불가동사랍시고 교수들이 절대 내지 않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들은 여러분들 후진 거 그런 거 안 냅니다. 여러분들, 예, 명문에서 실제 지금도 많이 쓰는 것,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갑니다. 예,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고업이 무슨 뜻이에요? 위로 가는 거니까 증가하다죠. 제가 수업 전에 정말 강조했죠. 증가하다, 감소하다는 수동태 불가. 증가, 감소는 수동태 불가라는 건 교수들이 앞으로도 계속 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는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시고 정말 실제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고 결국 출제 의도는 뭐 치솟다, 증가하다 하면 soar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감소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단어 많지만 dwindle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어 실력을 물어본 것도 출제 의도입니다. 이 단어 뜻을 알아야지만 이게 자동사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수동태도 아무거나 외우지 마시고 교수들이 강조하는 것들 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2번 잘 썼네요.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하죠. She determined ignoring his fault. 자, 7번 보면 이것도 문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determined 하는 것은 의지가 확고한 하는 일종의 형용사화된 분사입니다. 여러분들. 어휘야 어휘.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 앞에는 무슨 동사? 비동사를 추가해야 됩니다. 추가. 그래서 이런 문제 대세 문제입니다. 뭔가 이 영문을 봤는데 뭔가 빠져 있어서 우리가 추가를 해야 되는 것 또는 쓸데없으니 빼야 되는 삭제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9급 7급에서도 매우 강조되는 트렌드입니다. 추가 삭제 비동사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이 뒤에도 틀렸습니다. 이 뒤에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네, 그럼 이것도 문법이 아니고 어휘 표현인 거지 뭐. 어떻게 외워요? be determined to 부정사 be determined to 부정사 이렇게 해요.
그러면 해석법은 주어는 to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확고하다, 마음을 굳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4번 가보면 I owe this example 하고 to 나오죠. 자, 이 아이는 뭡니까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 문법이 아니네요. O, A, to B 또 수거잖아요. 그럼 이런 수거는 제가 강조했지만 타동사 그 뒤에 A라는 목적어고 그 다음 정해진 전치사를 쓰고 그 다음에 B라는 목적어고 타동사의 전치사 B 얼마나 중요합니까? prevent A from B, regard A as B 이런 것들 이런 출제의도가 그대로 반영돼서 O, A, to B를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해석을 해보면 나는 이 본보기를 누구누구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 그래서 A의 대체로 사물이 오고 B의 대체로 사람이 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A는 B의 덕분이다. A는 B의 덕분이다. 뭐 은혜를 입고 있다 정도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수고였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문법 문제가 2문제밖에 없어 전체적으로. 무려 25문제나 되는 문항수에서 겉보기에 문법 문제인 게 2개밖에 없어. 겉보기에 2번하고 2번 그 다음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2번, 16번 2개밖에 없고 근데 그 2개마저도 문법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 쓸데없는 1번 일제식 문법 지식으로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 독서 전문가, 지금은 영어 독서 전문가한테 강의를 들어야 되고 영어 독서를 많이 하면서 스킬을 입힌 사람, 그런 사람이 시험을 잘 치는 시대다.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합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에 또 빈칸 문제죠. 이번엔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1번도 빈칸 문제인데 1번은 그래 다 읽었다 치자. 그래 다 읽었다 치자. 그래도 크게 손해는 아니야. 그런데 3번을 만들게 머리 받고 다 읽었으면 이거는요. 뒤에 있는 문제 계속 못 풉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 문제는 여기서 머리 받고 다 읽어야 되는 문제는 일치 불일치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시간 세이브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 문제는 칠판 보시고 어떻게 되나? 빈칸 자체 해석만으로도 답이 도출됩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는 빈칸 포함한 문장을 딱 읽어보죠.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답이 도출되기 때문에 답과 관계가 없는 다른 부분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빈칸 있는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빈칸 있는 문장 likewise 마찬가지로 뱅크 텔러 은행 직원들과 그리고 리테일 스태프니까 판매점에 일하시는 그런 점원들 그런 분들은 정말로 분위기 묻은 분위기죠. 고객들의 기분이죠. 고객들의 기분을 뭐만 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럼 우리 학생들 어때? 기분은 좋게 하거나 안 좋게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언어적으로 여러분께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기분을 그래서 기분을 좋게 한다, 기분을 망친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뒤에 근거가 있지. By smiling이라고 했잖아요. By smiling at them 그들 앞에서 웃는다. 그리고 asking them 그들에게 how they are 그들이 어떤지 지금 어떤 그런 기분이 어떤지를 물어보는 거래. 그럼 여기에 형광펜을 꺼주세요. by 형광펜 합니다. By smiling at them and asking them how they are 그들을 보고 웃으면서 어떤지 물어본다 그랬어요. 그럼 이건 뭡니까? 플러스지. 그래. 그러니까 결국 빈칸은 뭡니까? 기분이 좋아진다 쪽으로 답을 유도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보기에서 우리가 분석해보면 4번, 5번은 아닙니다. 기분을 흡수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말이 안 돼요. 기분을 들어올린다. 리프트 해석이 들어올리다지. 들어올린다는 게 결국은 유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리프트의 뜻적으로 들어올리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뭡니까? 진짜 영어 독서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문맥에서 단어를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빈칸 찾아가 있습니다. B번 빈칸 찾아갑니다. 자, recent study have shown. 최근의 연구는 보여준다. Such feeling. 그런 느낌은 자, not just from one person to another. 여기 형광펜합니다. From one person to another. 이게 근거예요. 언어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랬다고. 주어는 such feeling. 그런 기분인데 그런 기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로 그랬거든. 그러니까 퍼져나간다. 전염된다. 이런 게 국어적으로 적합하지. 예,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2번이 되는 거예요. 트랜스밋 하면 옮겨가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 영어 문제 없어. 전부 비문학, 국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는 뭐다? 국어를 영어로 읽어주는 강사를 만나면 돼, 줄리아. 알겠습니까? 예. 자, 이 영어 문제가 어디 있냐고, 내 말은. 그러면 개뿔, 오른쪽에 단어 외운 사람. 나는 오른쪽에 트랜스밋 단어 알았나? 외웠다. 그 다음에 A번에 있는 very가 다양하다 외웠다. 하지만 언어 유전자를 노력해서 기르지 않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알아봤자 틀리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비유하대요? 이쪽으로 봅니다. 자, 내가 지금 리프트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뭔가 외웠다. very라는 단어를 외웠다. 트랜스밋이라는 단어를 외웠다.
트랜스미시라는 단어를 외웠다. 그래도 불구하고 답은 틀렸다. 이건 제가 어디에 비유할게요? 김밥 재료는 100개 쌌다. 김밥 재료는 막 100개나 다 잘라놨다. 100개. 그죠, 여러분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100개 중에 90개는 안 쓸 거야. 쓸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제가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조건 영어 공부에 있어서 최소한에 다니는 학생들, 그죠? 단어만 외우는 거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법 지식, 하나 문법 지식, 이거 위주로만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문장 위주의 공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단락 위주의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단락. 맞습니까? 그래야지 전후 맥락을 보면서 지금 요즘 같은 트렌드의 문제를 푸는 힘이 월등하게 는다는 겁니다. 단락이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 단락이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 주된 영어 공부의 기본이다.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빈칸 출제 원칙은 빈칸 자체 해석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부분 안 읽어도 되죠? 그럼 이거는 어때요? 다른 부분을 만약에 읽었다면 시간이 3배로 더 걸렸어요. 3배로. 그런데 빈칸만 봐도 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이 빈칸은 1분 미만에 풀어야 됩니다. 필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4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4번. 이번에는 4번에 또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 포함한 문장을 한번 보면 이쪽으로 한번 이동해서 일단 문제 푸는 순서를 말씀드리면 빈칸 문제니까 일단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보기를 분석해야 됩니다. 보기를 분석해서 대조되는 보기, 플러스 마이너스 대조되는 보기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둘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볼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본다는 말은 서로 대조된다는 말은 어조가 서로 상반된다. 어조를 중심으로 본다는 거지. 예, 그런데 어조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비논리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빈칸이 뭘 묻는지 알기 때문에 지문을 강약 조절을 한다는 말은 다 똑같은 속도로 읽는 게 아니고 빈칸이 뭘 묻는지 그 묻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만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방법으로 빈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Although the price of ice cream would be lower. 너무 좋다. 예, 빈칸 출제 원칙이 although입니다. 형광펜입니다. 노란 형광펜 although. 비록 뭐일지라도 그랬기 때문에 although 기준으로 내용은 정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although 뒤에 오는 내용하고 빈칸의 내용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출제 원칙입니다. 그럼 제가 보는 전문가의 관점에서는 빈칸 포함한 문장만 읽으면 되고 다른 부분을 읽을 필요가 거의 없다는 쪽으로 결론에 이르러요. 자, 가보겠습니다. 비록 더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낮아졌다 할지라도 아이스크림인데 가격이 낮아졌대. 그럼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겠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the added distance, 추가된 거리, 이 말은 거리는 늘어났다. 그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더 멀리 이동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그 추가된 거리는 하고 빈칸을 바로 가요. 빈칸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쪽에 제가 한번 단순화시켜서 적어볼게요. 현재 지금 구조가 어떠냐면 빈칸 포함한 문장에 although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있어요. although라는 역접의 접속사가. 그럼 여기에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빈칸을 뚫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플러스지. 왜? 가격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런데 뒤에는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게 바로 뭐다? 보기 중에서 어조가 마이너스인 것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보기 분석을 이런 거 안 하더라고. 예, 그럼 보기를 보시면 어조가 플러스인 게 한 개 있다. 그 다음 어조가 없는 게 3개가 있다. 그죠? 찾아보겠습니다. 어조가 플러스인 게 2번입니다. advantage 줄칩니다. advantage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장점. 그래서 2번은 답이 안 돼요. 그 다음 3, 4, 5는 이걸 딱 읽었을 때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어조 없습니다, 여러분들. 3번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스크림을 갖는 것의 결과. 이거 뭐야 이거. 4번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의 법칙. 뭐야. 5번 다른 사람과 서로 경쟁한다는 방법. 어조는 없음. 적으십시오. 3, 4, 5 묶어서 어조 없다. 그죠? 그럼 이거는 출제 오류야. 이게 답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3, 4, 5는 답이 아니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게. 자, 1번 어조가 왜 마이너스일까요? 코스트 때문입니다. 코스트 형광펜합니다. 코스트가 가격이 아니에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지만 코스트는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떤 값이나 대가라는 뜻이야. 대가나 희생 그런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경쟁을 하는 그런 희생이나 대가, 그 경쟁을 함으로 인해서 뭡니까? 예, 희생을 치러야 된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코스트가 마이너스 감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거는 글을 어떻게 썼냐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하면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의 사례 예시를 들고 있어요. 예시. 이런 예시를 들고 빈칸에서 어떤 뭡니까? 결론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주제를 일반화시켜서 찾아야 되는 그런 글입니다. 자, 그럼 4번도 시간 단축이 분명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몇 번에서 시간 단축한다? 3번 시간 단축하고 4번도 시간 단축하는 거예요. 근데 5번이 시간 단축이 안 되는 거예요. 7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중에서 우리 학생들 논리 문제 있지? 5번 이쪽으로 갈게요. 논리 문제. 논리 문제는 시간 단축이 안 돼요. 최상위권입니다. 논리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문장 넣기, 그 다음에 또 순서 정하기 이런 거 있지. 이런 것들, 흐름, 어색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읽어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세이브 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 5번은 제가 최상위권 문제라고 감히 적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논리 법칙 스킬 중에서도 특히 맥락과 반의어 찾기, 또 상위 개념, 하위 개념 따져보기, 무게중심 따져보기, 또 독해하다 좀 막히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 넣고 이거 굉장히 강조합니다. 특히 제시문 앞에는 반드시 접속사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런 문제 풀 때 제시문,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문장 있죠? 거기 앞에 접속사를 자기가 의도적으로 넣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접속사가 11개 있죠. 예. 자, 그러면 박스 안에 있는 문장 읽어보면 in others, 다른 것들에서는 그 통제나 가이드라인은 미니멀하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보기엔 단서가 벌써 한두 개 보이네요. 이쪽 한번 보십니다. 일단 다른 것들에서는 할 때 일단 먼저 이거 미니멀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니멀하다는 건 한 단어죠. 이게 최소한의. 그럼 이건 제가 보기에는 상위 개념이에요. 그럼 분명히 미니멀하다는 게 어떤 건지 풀어서 설명할 거예요. 상세하게. 그럼 풀어서 설명한 게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해도 좋아요. 그게 하위 개념인 거지. 그러면 상위 개념을 먼저 말하고 하위 개념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약간의 힌트가 아들을 쓰는 것도 좋아요. 다른 것들에서는 그랬잖아. 다른 것들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앞에서 뭔가 사례를 언급하고 A라는 경우는 이렇지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지만 했지.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시문 앞에 우리가 접속사를 넣어보면 그러나라고 저는 딱 들어가줘요. 그러니까 어조가 분명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다른 것에서는 그 통제나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이다. 이 말은 그런 게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딱딱딱딱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mply put, to improvise is to compose at the same time as performing. 자, 이걸 제가 만약에 일제식으로 강의를 하면 이러겠지? Simply put은 수거다. 뭐 이거 put이 뭐 단순히 말하면 할 때 말하답니다. 그 다음 improvise 뭐 단어 뜻이나 막 열라 적어주겠지? improvise 동의어 막 적어주고, 그 다음에 to 부정사 보고 명사정법 이러겠지? 그죠, 여러분들? 답 찾는 거하고 무관하지요? 자,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문장에서는 improvise의 정의를 내리고 있네요. 예, 맞습니까? 이렇게 언어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 improvise라는 것은 작곡을 하면서 동시에 compose도 있어. 작곡하다가 좋아요. 음악 관련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performing, 연주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연주를 즉흥적으로 하면서 자기가 곡을 다 써서 그게 바로 improvise다. 이렇게 improvise의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A번 뒷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It is a fundamental characteristic. 그것은 재즈에서 근본적인 특징이고 그리고 모든 재즈 스타일에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에 이 문장은 뭡니까? 이 improvise의 정의에 대한 어떤 부연상술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연상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응집성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B번 뒷문장 가겠습니다. Improvisation does not convey total freedom 그랬습니다. 갑자기 프리덤이 나옵니다.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 이게 무슨 그죠? 노예제도 해방한다 이런 독해도 아니고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완전히 그리 삼천포로 엉뚱한 방향으로 새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분명히 이 프리덤이라는 것도 맥락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단어하고 같은 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total freedom 여러분들 자 한번 볼게요. 자, total 완전한 자유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그런데 improvisation이 total freedom을 주는 건 아니래. 완전한 자유래. 그래. 내가 알아서 작곡하는 거 내 마음대로 즉석에서 작곡하는 거 같은 거다 그 말입니다. 예, 이런 게 바로 우리는 맥락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작가가 이 문맥에서는 improvise나 total freedom이나 같다고 쓴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 그리 엉뚱한 방향이 아니고 그리 하나의 방향으로 좀 갈 수가 있잖아. 그런데 total freedom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랬어. 모든 음악이 토탈 프리덤을 허용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들어갈 접속사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넣으면 딱 좋아. 그러나 딱 적어봐요. 그래서 현재 응집성이 좋은 거야. 재즈에서 improvise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음악에서 토탈 프리덤이 임프로바이즈가 허용되는 건 아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번 뒷문장으로 갑니다. C번 뒷문장. In all jazz style, 모든 재즈 스타일에는 there is structure, 스트럭처가 있는데 on which, 이런 거 해서 어떻게 해요? on which, 그 스트럭처 위에서 on이니까 그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하여 이렇게 기반으로 하여 creative improvisation, 창의적인 그런 improvisation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D번 뒤에 some jazz style 되죠. 거기 노란 형광펜 합니다. D번 뒤에 in some jazz style 그랬죠. 그러면 일부 재즈 스타일에서는 그랬죠. 예, 일부 재즈 스타일에서는 어떻다 뒤에 보니까 일부 재즈 스타일에서는 그 스트럭처는 clear, 아주 분명하고도 controlling 그랬습니다. controlling 형광펜 하세요. controlling, 예, 그죠? 통제적입니다. 그래서 통제적입니다. 그럼 이게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그럼 이건 뭡니까? 통제란 말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 예, improvise나 total freedom의 반대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예, 완전한 임프로바이즈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그 말이지.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 제시문을 넣으면 딱 좋지. 제시문. 그러나 하고 보세요. 그러나 다른 재즈 스타일에서는 그 통제는 아주 미니멀하다, 작다 그 말이야. 통제가 덜하다 그 말이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제시문이 어디에 들어와야 된다? D번 뒤에 와야 된다 그 말이지. 예, D번 뒤에 온다는 말은 결국 E에 온다는 거지. E에 이 제시문이 딱 들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뒷문장은 뭔데? 그렇게 최소한의 미니멀한 임프로바이즈의 어때에 대한 하위 개념식의 설명이 이어지는 거지. 예, 이 미니멀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자, 그럼 2번 뒤로 가보겠습니다. 스트럭처라는 것은 might be a bar phrase가 될 수 있다. 이 바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음악 쪽에서는 여러분들 음악의 마디죠. 마디를 바라고 합니다. 마디를. 그래서 a bar phrase다. 뭐에서? 32 bar chorus에서. 그럼 32 bar chorus도 또 32마디 형태. 32마디 형태의 A-바 프레이즈다. 8마디 프레이즈 형태다. 그럼 이런 것들을 형광펜에 봐요. A-바 프레이즈 of 32바 코러스 그랬죠. 예, 그럼 이건 뭡니까? 일종의 이 뭐예요? 미니멀하다는 거. 제시문에 있는 이 미니멀하다는 것에 예를 갖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것은 어느 정도 글을 악곡을 쓰는 데 있어서 자유가 허용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예요? 이걸 배경 지식이 없으면 뭐야? 32바 코러스가 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내 말은. 그래서 음악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죽 준비된 프로 강사 아닙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보여주려고 가져왔어요. 자, 악보에서 보시면 있잖아요. 악보에서 보시면은 이게 한 마디입니다. 이게 한 마디입니다. 그럼 이 마디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4마디인 거지. 그럼 4마디에 하나, 둘, 셋, 넷 하면 뭡니까? 4, 16마디 되는 거고, 그게 더 있으면 32마디가 되는 거고. 그 보통 음악에서 다 붙이잖아요. 이거 자꾸 늘려나가잖아요. 근데 보통 32마디가 제일 기본적인 형태거든, 재즈에서. 근데 거기서 더 놀리면은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우리가 기승전결이라 하거든. 그래서 악보에서 이 한 마디가, 그죠, 여러분들? 이거 몇 마디야? 하나, 둘, 셋, 넷, 4마디. 그죠? 8마디. 그죠, 여러분들? 사이렌사역 12마디, 16마디. 맞습니까? 16마디로 갔다가 자기가 연결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또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2마디 정도가 돼야 내용이 하나의 곡이 완성된다는 말이지. 되겠나요? 그럼 32마디로 할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럼 그게 바로 뭔데요? 통제가 많은 거야? 통제가 별로 덜한 거야? 덜한 거지. 자유가 허용되는 거지. 그걸 보고 뭐라고 말했다? 이렇게 32마디로 갈 수도 있고 더 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미니멀하다 그 말이야. 통제가 미니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뭐였습니까? 공시 영어는 뭐다? 문법의 완전 축소, 동사와 형용사의 대세, 논리 추론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번에는 내용 스키마 때문에 글이 더 읽기 힘들었던 거지. 예, 이거는 뭡니까? 음악, 악보에 관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전무후무하다. 그런 데다 스킬까지 못 쓰는 거예요. 저는 음악은 전무후무해. 근데 스킬을 너무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답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음악을 아예 모르는 데다가 일제식으로 그냥 단어만 연락해 왔고 문법이나 연락했고 끊기나 연락했다고 답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 내용 스키마에서 음악으로 갔는데 실제로 서울시나 9급, 7급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용 스키마가 약간 예술 쪽으로 가는 것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보다는 좀 심해요. 덜해요, 그러니까. 내용 스키마 때문에 답을 못 찾을 확률은 이것보다는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다? 다양한 글을 읽으셔야 된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돼요. 구글에서 이 내용에 구글링을 한번 해보시면요. 그러면 비슷한 유사글이 막 떠요. 그럼 그런 글을 갖다 자기가 좀 읽어주잖아. 그럼 처음 읽을 때 뭐든지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의 악보 관련 독해를 처음 해보잖아. 제일 고통스러워. 그러면 두 번째 할 때는 조금 괜찮고 세 번째 하면 아주 익숙해집니다, 여러분들. 예, 자기가 만약에 뭐 이 뒤에 보면 M&A, 합병 인수 이런 것도 나올 거야. M&A 쪽으로 한 번도 독해를 해본 적이 없다. 말기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럼 처음엔 되게 어려워. 근데 비슷한 글을 한 3번 정도 읽으면 말기 알아듣는다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여하튼 자, 5번도 아주 좋은 최상위권 문제였습니다. 자, 좋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6번은 현재 우리 학생들하고 그냥 판서는 없이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의 보기를 보면 빈칸 문제죠. 근데 이거는 빈칸 문제라기보다는 논리 문제라고도 생각을 해주십시오. 빈칸과 빈칸 사이에 들어가는 이 보기에 있는 아이들의 품사는 엄밀히 말하면 부사입니다. 부사. 왜냐하면 빈칸에 딱 부사를 썼을 때 뒤에 문장이 하나뿐입니다. 하나. 그래서 빈칸은 종속 접속사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사는 앞뒤 문맥을 보고 쓰는 거거든. 이런 게 바로 11개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몇 개가 있다? 11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주 보석같이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문장과 문장 사이에 들어가는 접속사.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는 제일 중요한 힘이 뭐다? 그래도 간단한 요약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빈칸 앞문장, 그 다음 빈칸 뒷문장을 보고 앞뒤 관계를 보고 여기에 연결사를 쓸 때 근거는 뭐냐면 앞뒤에 여러분들 뭡니까? 어조가 같은지 다른지 위주로 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앞에는 플러스인데 뒤에는 마이너스인지, 아니면 앞뒤로 어조가 같은지. 그 다음에 무게중심. 무게중심. 만약에 여기는 여자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뭡니까? 20대의 노량진에 사는 여자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는 상위 개념이고 여기는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다른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어조와 그 무게중심을 위주로 우리 학생들이 접속사를 쓰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갈 아이는 11개가 있다.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빈칸 앞뒤만 보고 답을 일단 찍어야 되거든. 자, 그럼 빈칸 앞문장 찾아갑시다. A번 기준으로 빈칸 앞문장 찾아가요. 자, A번 앞문장 찾아갑니다. They are created. 그들은 창조됩니다. Through artist involvement. 예술가의 어떤 참여를 통해서 말입니다. involvement는 제가 보기에 참여나 개입, 참여 정도가 매끄러워요. 자, 뭐와 함께 particular medium, 특정한 어떤 미디엄, 수단이나 도구를 이용합니다. 이를테면 오일 페인트, 유화나 그런 그거 같은. 그럼 어떻습니까? 빈칸은 그런데 느낌이 잘 안 와. 왜냐하면 지금 빈칸 앞문장을 읽었는데 특별하게 내용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좀 이렇게 딱 어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빈칸 바로 앞에 한 문장 정도 더 읽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빈칸 바로 앞에 한 문장 더 읽어서 형광펜합니다. 자, works of art serve no particular purpose. 형광펜합니다. 그러면 예술 작품은 특정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다시, 예술 작품은 특정한 목적에 기여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 다음에 A번 뒤로 가봐요. A번 뒤에 보니까 크래프트 오브젝트는 뒤에 보니까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다 그랬어. 쉽잖아요. 앞에 거는 특정한 목적이 아니라 그랬고 A번 뒤에는 특정한 목적에 기여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거는 뭐예요? 어조가 상반된 거라고. 괜찮습니까? 예, 어조가 상반되는 거라고. 그래서 보기 중에서 대조적으로 하는 4번, 5번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조 상반. 그 다음 무게중심은 같음. 무게중심이 특히 앞에 게 상위다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A번에 필기합니다. 무게중심 갖고 어조 반대 이렇게 적으세요. 무게중심 갖고 어조 반대. 자, 그 다음 B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B번 앞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Collingwood explicitly state. 콜링우드는 명백하게 진술합니다. 대디아라고. 대절 근거입니다. Two category art and craft는 mutually exclusive. 상호 간의 배타적인. mutually는 상호 간의, exclusive는 배타적인이에요. 근데 그 앞에 not이 있죠.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랬어. 그 다음 빈칸 뒤로 가면 그럼 뒤에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예술 작품도 오로지 그 목적만을 위한 수단이 되는 건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럼 뭡니까? 앞부분은 부정문, 뒤에는 뭡니까? 이것이 뭔지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게 오히려 그 대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 대신에 정답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예. 자, 오히려 그 대신에. 자, 그 다음에 7번은 여러분들 정답만 말씀드리고 해서는 안 합니다.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2번. 그리고 보기에 있는 단어 중에서 정답 2번에 as well이라는 단어는 꼭 기억하십시오. 부사입니다. 부사. 주로 영작할 때 문장 맨 끝에 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뜻입니다. as well, 또한 마찬가지로. 품사가 부사란 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 정답의 오른쪽에 있는 B번에 apace, apace도 부사입니다. 우리말로
발맞추어, 나란히 그런 뜻입니다. 발맞추어.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쉬운데요. 8번 문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영어 실력으로 푸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만 말하지만 국어 실력입니다. 자꾸 연마하고 나갑시다, 자고. 자, 8번 빈칸 A번 한번 읽어보면 The earliest man, 초기의 사람들은 뭐뭐였다 그랬어. 초기의 사람들은 뭐뭐였다고 빈칸을 뚫었어. 근데 여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뒷문장이라고. 바로 뒷문장에서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동격 장치라는 겁니다. 자, 뒷문장 형광펜 하시기 바랍니다. They had to kill. 그들은 죽이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carnivore, 육식성이다. 그죠? 사람이 사람을 먹을 수도 있다. 육식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되겠나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초기의 사람들은 뭐 했다? 그럼 빈칸은 뭔데? 단어지. 그런데 근거는 문장이지. 이런 게 바로 맥락을 하고. 작가가 주관적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단어, 구절. 그럼 빈칸은 단어에 뚫었고 근거는 문장이라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예. 그럼 이게 바로 뭔데요? 사람을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 누군가를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거, 그죠? 그게 돼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헌터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정답 5번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번 한번 가봐요.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도 뭐 전사 이럴 수도 있겠다, 그치? 근데 B번 가보면 확실해집니다. B번. 자, B번 빈칸 문장 한번 읽어보면 This idea was the beginning of the magic and also the beginning 그랬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이 빈칸에는 거품 정보가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버릴 것이 있습니다. 빈칸 포함한 문장에서 보시면 빈칸 앞에 보시면요. 이 생각은 매직 마법의 시작이다. 이게는 답하고 관련이 없어. 그러면 이 빈칸에 대한 근거는 바로 빈칸 뒷부분입니다. 맞나요? 빈칸 뒤에 형광펜합니다. 뮤직, 포이트리, 페인팅 앤 드라마죠. 이게 무슨 영어 시험입니까? 그지?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출제 교수가 여기에 열거한 명사 4개, 음악, 그 다음 시, 그 다음 그림, 그 다음 드라마, 이 나열의 공통점을 찾아라 그 말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빈칸은 필기하십니다. 동격 장치인데요. 나열의 공통된 속성 찾기 적으세요. 얘도 독해할 때 항상 강조합니다. 나열을 보면 그 나열의 공통된 속성을 생각하자. 그럼 음악, 시, 그림, 드라마니까 예술이죠.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냥 8번을 쉽다 이렇게 그냥 분석한다고. 선생님 8번 그냥 쉬운 문제인데요. 그런 게 아니라고. 내 말은 똑같은 스킬을 쓰는데 난이도를 조절한 거라고. 그러므로 8번을 쉬워서 푼다고 말하면 안 돼. 정확하게 근거를 말해줘야 돼. 선생님 A번의 근거는 바로 동격 장치입니다. 빈칸은 단어인데요. 근거는 문장입니다. 단어가 문장하고 맥락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B번은 선생님 빈칸 뒤에 나열이 4개인데요. 그래서 이 나열 4개의 공통된 속성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열의 공통점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9번은 제가 정답만 말씀드릴게요. 9번의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 3번에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 스틸이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틸이 접속사 쪽의 문제에서는 여전히가 아닙니다. 역접의 의미입니다. 역접.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좋네요. 그럼 현재 제가 9번까지 풀이한 걸로 하고 또 제가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국회직 8급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10번 문제 보십니다. 주제 제목 찾기입니다. 10번 문제. 자, 이 여러분들 분량을 한번 보시면은 지문이 이렇게 깁니다. 이거 머리 박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번역하면 30분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리딩 스킬은 필수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주제 제목 문제인데 제목 찾기 문제는요. 무엇을 중점적으로 볼 것인가 하면 이쪽에 보시면 주제 제목 찾기 문제는 첫 번째 단락 전개 방식을 반드시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단락 전개 방식이란 작가가 자신의 주제를 결국 드러내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뭐 인용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주고 있는지 그 다음 또 비교 대조를 하는지 또는 연구 실험 조사를 하는지 그런 자신의 주제를 드러내는 글쓰기 기법을 단락 전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걸 저는 공시에 필요한 단락 전개 방식을 14개 정도로 저는 정립을 한 사람인데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아이는 단락 전개 방식이 뭔지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학생들 단락 전개 방식이 뭡니까? 이 아이는 연구 실험입니다. 연구 실험. 그럼 연구 실험이면 어떻게 강약 조절을 해야 돼요? 앞부분에 실험 참가자에 대한 인상착의도 나올 수 있고 또 이 실험을 어디에서 했는지도 나올 수도 있고 이 실험의 박사가 누군지도 막 나올 수 있어. 거기는 여러분 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부분은 거의 여러분께서 날리고 연구 결과
당연히 실험 결과가 주제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빠르게 읽는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지목한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본문의 어조하고 정답의 어조가 비슷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이 글을 만약에 읽었는데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건 좋은 거다 그랬어. 그런데 정답이 만약에 효도는 나쁜 것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의 어조하고 정답의 어조가 크게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에는 여러분들 앞부분에는 뭔가 뭐 실험하는 이야기 나오니까 한번 내려가 볼게요. 단락을 이 사람은 지금 두 단락을 지금 했네. 단락은 여러분들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중반부 조금 밑에 as the investigator 하고 할 때 as가 들여쓰기를 했죠.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s the investigator expected 하고 갑니다. 자, 조사관들이 예상했듯이, 실험관들이 예상했듯이 참가자들은, 어떤 참가자들은 who had previously, 이전에 노출이 된 그런 참가자들, 어떤 단어들, 뒤에 나온 이런 adventurous나 self-confident나 이러이런 단어들에게 노출이 된 적 있는 사람들은 더 유리한 그런 도날드에 대해서 더 유리한 그런 인상을 형성했대요. 유리한 인상을 뭐보다 이전에 그런 단어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보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게 바로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그냥 답을 찾으면 어렵겠지만 이 실험 결과를 다시 후반부에서 일반화,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시켰습니다. 예, 일반화를 시켰어요. 우리가 또다시 소설 써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가볼까요? Thus, 그러므로 participant schema, 스키마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런 스키마라는 단어를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참가자의 스키마, 뭐에 대한 스키마는 어떤 특징에 대한 스키마 말이다. 그런 스키마가 본동사 자락할까요?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디에 영향을 주었다? 그들이 어떤 도날드에 대해서 했던 그런 인퍼런스에 영향을 주었대. 그럼 이건 결국은 뭐야? 스키마가 어떤 도날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주었다는 거잖아. 그만큼 그러면 스키마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전의 배경 지식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한 번 더 재탕을 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주제문입니다. 주제문이 딱 드러났습니다. 노란 형광펜 사용합시다. The broader point is that, 이 문장입니다. 여기는 정말 최종 결론이자 generalization이 된 문장을 딱 직접적으로 썼어요. 가보면 더 광범위한 포인트는 이 말은 요지는 그 말이에요. 요지는 바로 대리한데 information, 정보, 어떤 정보? 우리 두뇌에 저장이 된 정보, 이게 바로 스키마의 정의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적어드릴게요. 우리의 두뇌 속에 저장된 정보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디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두뇌 속에 저장된 정보가 그게 바로 스키마거든. 스키마가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에 영향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찾아가면 돼. 별로 응용한 것도 없어.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스키마라는 것은 vehicle, 수단이 되는가? 수단이 된다. 뭐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데 대한 수단이 된다 말에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 예. 그런데 보기에 2, 3, 4, 5를 보면 헛소리만 자꾸 하고 있습니다. 답 근처로 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가 스키마, 제가 7번 보시고 독해할 때 제가 아까 말했죠. 예, 내용 스키마, 그 스키마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스키마, 내용 스키마가 뭐다? 자기가 만약에 타이타닉 독해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배에 관한 배를 어떻게 건축을 하고 배 안에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독해가 막 있어. 근데 자기가 그런 배를 갖다 한 번도 이제까지 그렇게 분석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독해를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그거 해석이 안 돼요, 거의. 그래서 스키마라는 게 무슨 말이다? 우리가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이나 우리 어떤 지식을 토대로 새로운 정보가 더 친숙하게 받아들여진다. 즉, 내가 과거에 배에 관한 선박에 관한 독해를 해본 적이 있다. 아니면 내가 선박에서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독해는 당연히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키마가 결국은 뭐예요? 평가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 사람이 지문을 아주 겁나게 길게 줬어요. 그런데 그 단락이 있어. 단락은 띄어쓰기라거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글이 딱 있고 또다시 또 띄어쓰기, 들여쓰기해서 단락이 2개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가 좀 미안했나 봐. 그래, 정말 출제 교수가 우리한테 바란 건 뭘까? 정말 제발 학생들 여기서부터 머리 받고 읽지는 마라. 처음부터 머리 받고 네가 똑같은 속도 읽으면 닌 진짜 바보다. 25문제 중에서 닌 이거 하나 풀면 종칠 거야. 그래서 교수가 우리한테 당연히 바란 거는 이건 정말 안 읽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봤는데 어떻습니까? 뒤에 보니까 연구 결과가 나와. 직접적으로 연구 결과가 나오는데 답에 대한 단서를 3번 줬어, 내가 보기. 처음에는 연구 결과를 말했고 A, 그 다음에는 그러므로라는 더스를 쓰면서 다시 한번 좀 더 쉽게 말했고, 그 다음에 제가 형광펜치라는 문장에서 정말 진하게 일반화시켜서 주제문을 진하게 던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줬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제가 처음 해석한 부분 찾아갈 수 있겠죠? 자, 뭐였다? 자, 똑같은 말을 3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 다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연구원들이 기대했듯이 이전에 이런 단어들에 노출된 사람은 도널드에 대한 유리한 평가를 했대. 이게 바로 무슨 말인데? 이전에 이런 단어에 노출이 됐다는 말이 뭐다? 스키마가 있는 사람은 그 말이지. 스키마가 있는 사람이 결국 뭐였다? 도널드에 대한 유리한 평가를 했대요. 이 말을 그 다음에 더스라고 또다시 그러므로 해놓고 참가자들의 스키마가 뭐다? 도널드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또 말하고 있잖아, 똑같은 말을. 그리고 제가 형광펜치란 문장 포인트는 바로 뭐다? 두뇌 속에 저장된 정보가 사람이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영향을 준다. 또 똑같은 말 또 하고 있잖아, 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똑같은 말을 3번 때리고 있어, 내 말은. 맥락아. 그래서 답은 천천히 누구나 읽더라도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있어. 근데 누가 빨리 찾냐가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과정을 열심히 읽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좋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11번으로 가고자 합니다. 11번 별표하십시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11번의 문장 넣기 문제죠. 그럼 이거는 시간 절약은 안 됩니다. 논리 쪽의 문제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고 일단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시문 한번 읽어보면 They are also given set of possible answer. 자, 7번 봅니다. 일단 they가 1차 단서가 되겠네요. 그들이 누군지. 또한이 나왔습니다. 그럼 뭔가 게다가의 느낌입니다. 연속 동작의 느낌이 납니다. 주가의 느낌이 납니다. 그들은 또한 주어진다. set of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여러 가지의 가능한 대답이 주어진다. 자, 다시 그들에게는 가능한 대답이 주어진대요. 또한 주어진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마음으로써 버튼을 누름으로써 버튼을 눌러서 이 그들이 선택을 한대요. 자, 어디에 있는 버튼을? 컨솔에 있는 버튼이 되겠죠. 그죠? 컨솔에 있는 버튼을.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 컨솔이라는 단어를 차라리 안 외운 사람, 그런데 독해를 많이 한 사람은 추론을 잘한다고. 근데 독해는 별로 안 하고 컨솔이라는 뜻이 용서하다, 뭐 예를 들어서 용인하다 이런 뜻으로 단어를 외운 사람은 이런 거 보면 그냥 돌아버려. 응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컨솔이 여기 왜 있자고 그냥 뇌가 정지가 돼버려요. 뇌 정지 현상이 오는 거예요. 뇌 정지. 그래서 독해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건 또 내용 스키마가 제가 플러스 알파 적었지? 이거는 논리 문제면서 내용 스키마가 뭐냐면 병원, 의학 쪽에 그 기계 쪽이야. 그러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는 독해할 때 어디를 많이 읽어야 될까? 영자신문 섹스 그 섹션에서 헬스를 많이 읽어야 돼요. 헬스 파트를 많이 읽으면 이런 거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예, 그렇게 해서 내용 스키마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들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은 그 머릿속에 입력하고 외웁시다. 다시 그들은 또한 여러 가지 대답이 주어지고 그들은 버튼을 눌러서 그 선택을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가봅시다. 출발. Computer now play essential role. 컴퓨터는 이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어디에서? Many diagnostic investigation. 많은 그런 diagnostic investigation. 그랬으니까 diagnostic이 나왔으니까 병원 쪽으로 생각해야 돼요. 다이그노스틱은 뭔가 여러분들 진단하고 그런 거잖아요. 처방하는 거. 그래서 물론 진단하는 건 다이그노스틱 병원 쪽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제는 의술에도 쓰인다 이런 말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요. 그 다음 A번 들어갑니다. Moreover 형광펜 합니다. 게다가 이 moreover가 앞에 문장에서 추가되는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the range of medical condition 그런 의료의 어떤 범위는 너무너무 광대하고 그리고 doctor time 의사들의 시간은 너무너무 제한돼 있고 의사들이 바쁘다는 거죠. 너무너무 제한돼 있고 several clinical center는 그래서 병원들은 뭐 하기 시작했다?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입하다. introduce 소개하다가 아닙니다. 도입했습니다. 뭘 도입했다? 컴퓨터가 도와주는 그런 diagnostic 시스템이다. 여기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번 가보겠습니다. extension of this procedure 형광펜합니다. 이런 절차의 어떤 연장으로 그랬거든. 그럼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 extension이라는 거는 연장이 된다는 말은 이 기계의 활용도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계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는 걸 extens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는 자, 그래서
It is even possible. even possible. 줄자 보세요. 형광펜. even possible. 심지어 가능하다. 야, 의료기술, 컴퓨터가 의료를 도와주는데 이런 것까지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병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럼 가볼까요? 심지어 뭐도 가능합니까? For patient to begin diagnostic process by themselves이지 환자들이 스스로 그런 diagnostic process를 시작하는 게 가능하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아프면 가가지고 창구 직원한테 내가 여기 아프다 그러면 네 주소 적고 그지? 병원에 와본 적이 있냐 주소 적고 또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다 해준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계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글의 주된 내용은 그냥 이만큼 컴퓨터의 기술이 좋아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중반부 이후로 가보면 이 기계 사용하는 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시간 절차 순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절차 순 전개가 내가 보기에는 단락 전개 방식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글은 제가 보기에는 시간 절차 순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러니까 예, 그럼 우리 학생들 처음 그 시작이 바로 뭐다? 이 기계 사용하는 게 바로 C번 뒷문장이에요. C번 뒷문장이 처음으로 이 기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이 설명됩니다. C번 뒷문장 가봅시다. 출발합니다. They are presented a series of questions. 그들은 환자입니다. 환자들 앞에 주어진답니다. 뭐가 주어진다? 일련의 질문들이 주어진대요. 뭐에 대한 질문? Medical history. 병원, 또 의학 역사 그러지 말고, 그죠? 네가 옛날에 이 병원에 와본 적이 있나 그런 거 아십니까? 네 어디 아파가지고 와본 적이 있나? 자, 그러면 이제 그리고 symptom 증상이 컴퓨터 화면에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D번 가볼까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정답 D번입니다. 자, D번의 정답 딱 넣어보면 그리고 제시문 딱 넣어볼까요? 그리고 그들은 또한 가능한 한 대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시간 절차 순으로 앞에 질문이 주어진다 그랬지. 질문, question. 그러니까 질문 다음에 대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말게 알아들어요? 그럼 시간 절차 순으로 정답이 D번인 거지. 그래서 D번에 딱 넣어서 그 대답이 딱 주어지고 우리는 버튼을 누름으로써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D번 뒤로 가볼게요. There is no time constraint. 시간 제한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제약하는 단어가 constraint. 시간 제약이 없고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그들의 대답을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일단은 대답이 주어지는 게 먼저 와야 돼. 대답이 주어지는 게 제시문이라고. 대답이 주어지는데 대답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 At any time, 언제라도. 그리고 아니면 그들은 그 질문을 블랭크, 대답을 안 한 채로 그냥 공백으로 비워둘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예. 그러면 이제 뭡니까? 2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이 나오네.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다 했어. 그러면 하는 게 바로 then입니다. then 노란 형광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 이런 거 then 보고 보세요. 또 이게 봐봐요. 이거 보고 그 당시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거 그 당시가 아니고 여기서 then은 뭐냐면은 end then이야. end then. 예. 그래서 연속 동작. 내가 아침에 일어났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갖고 손가락 들었다. 그러고 나서 밥 퍼먹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주어졌지.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 말이야.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된다? 그 대답은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환자들이 대답을 입력을 했거든. 아니면 비워두든지.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 거지. 그리고 to be print out 이제 인쇄가 딱 돼서 나오는 거야. 뭐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들을 analyze 분석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말입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뭘 생각해요? 저도 이제 보람의 병원 잘 다니거든요. 예. 목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죠, 여러분들? 예.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엔 창구에 가가지고 뭐 직원들이 막, 그죠? 이 처음 만나 적어라 이렇게 안 한다는 말이야. 물론 그렇게도 해주지만 기계가 딱 있어. 예. 거기에 버튼 딱 눌려. 그럼 딱 누르면, 처음 하셨습니까? 그럼 예스 딱 누르고. 그죠? 그럼 어디가 아파서 왔나 또 딱 누르고. 근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 비워두는 거예요. 예, 그럼 이런 절차를 딱 보고 이제 의사가, 그죠? 이 기록증이 딱 출력해서 나오면 의사한테 딱 전달이 되겠지. 그럼 의사가 환자 딱 바로 받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안 물어보지. 왜 오셨어요? 안 물어보잖아, 그죠? 왜 이미 종이를 들고 다 알고 있으니까. 왜 오셨어요? 어디가 아파요? 안 물어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제발 환자가 3초 만에 빨리 나가길 바라겠죠. 그죠? 예. 다들 똑같은 증상으로 왔으니까. 빨리빨리 하고 다음 환자 받게. 그래서 11번 어떻습니까? 일제식 영어가 설 자리가 어디 있어? 이 뭐 지금 단어 외워서 어쩔 건데? 제시문에 있는 단어 console 외웠다. 그리고 위로하다 이렇게 병신 해석하고 있을 건데, 그지? 위로하다 이러고 있을 건데.
그 다음 본문에서 또 뭐 어쩔 건데 introduce, 소개하다, 뭐 친구 let me introduce myself가, 그죠 여러분들? 설 자리가 없어요. 그냥 단어만 따로 외우는 분들, 문법 책 열심히 돌리는 분들, 연락이 끊고 한 문장 구조만 뜯는 분들 아닙니다. 제발 단락 위주로, 스토리가 있는 단락 위주로 공부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골고루 읽으십시오. 정치 섹션도 읽고, 그럼 도널드 트럼프 열심히 읽었겠네요. 사이언스도 읽고, 그죠? 오토, 자동차도 읽고, 리얼 이스테이트, 부동산도 읽고, 사이콜로지, 그 다음에 필로소피, 특히 필로소피, 철학 엄청 많이 읽으시고, 에디토리얼, 사설도 읽으시고, 패션도 읽으시고, IT도 읽으시고, 실리콘밸리 독해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나마 안 나오는 게 저 스포츠지? 이번에 손흥민이, 그죠? 스페인한테 져가지고, 그죠? 열받아갖고 빡쳐갖고 수건 딱 던졌는데, 열받으면 자기가 실망했겠지. 내가 경기를 이렇게 못했나? 6대1로 패배했으니까. 그래서 수건 하나 던진 게 뭐 그렇게, 잘못이라고, 그죠? 여러분들 뭐 욕한 것도 아니고. 네. 그죠? 축구 기사 정말 재밌어요. 사커도 읽어보시고, 야구 기사도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예, 근데, 스포츠 쪽이 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내용 스키마가 옛날에 야구 쪽으로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하튼 다독한 사람한테는 못 이겨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 요구하는 거는 다독, 그 다음 거기에 플러스 알파 리딩 스킬. 그리고 원문에 대한 이해도에 맥시멈은 몇 프로로 잡나? 50% 잡으세요, 50%. 이 전체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 50% 잡으면 돼. 거기다 스킬을 딱 쓰면 돼. 그럼 모든 시험 문제는 다 풀린다는 게 저의 철칙입니다. 되겠나요? 예. 자, 그래서 11번 독해도 어떻습니까? 예, 정답 관련된 것까지 설명을 끝마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12번 가려고 합니다.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실제로 9급, 7급이 너무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12번 최상위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12번은 있잖아. 전부 다 물어보는 거다. 12번은 있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 빈칸을 뚫었죠. 빈칸을 뚫었으니까 뭐 물어보는 거야? 추론 물어보죠. 추론 능력.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빈칸의 위치가 제일 마지막에 있지. 그런데 이게 어떠냐면은 이 문장만 읽는다고 답이 안 나와요. 그렇다고 빈칸 바로 앞에 문제 읽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건 뭐냐? 기, 승, 전, 결, 철저하게 논리적 흐름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갖고, 이래서 이렇게 갖고, 이래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빈칸을 뭐라고 하나? 논리적 흐름의 빈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거는 뭐다? 겉보기에 다 물어본 거야. 논리력도 좋아야 되고 추론력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해석을 해보면 겁니까? 이거는 약간 이런 거는 철학에서 디마크러시 쪽에서 많이 다루는 글이거든. 민주주의 이런 데서 있잖아요. 민주주의에서 뭐다? 민주주의란 건 무조건 머저리티 의견을 따라가는 게 아니다. 마이너리티 의견도 존중해줘야 된다. 독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용 스키마가 그런 쪽에 철학적인 글도 좀 읽어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문제,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참고로 작년 서울시 9급, 7급에서 9급이 더 어려웠는데 9급에서 이런 인문 철학적인 스키마 문제가 3문제 나왔습니다. 3문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원문 찾아서 좀 더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7번. 기, 승, 정결. 소설 쓰거든 학생들. 소설 써. 그냥 학생들 어떻게 한자리에 단어 몇 개로 끼워 맞춰. 이래서 쌤 답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궤변이죠. 궤변.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는 여러분들 부분 요약을 권합니다. 부분 요약. 부분 요약이라는 건 뇌에서 정보를 까먹기 전에 한번 요약하라고. 아, 내가 이제 읽다가 더 까먹을 것 같아. 그럼 한번 요약을 때려. 그럼 또 요약하고 내 말은. 그런데 요약할 때 그냥 단편적으로 하지 말고 앞에 관계를 보면서 요약을 해야 돼. 예, 부분 요약을 통해서 한 줄 요약이 딱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이 뭘 묻는지는 좀 보면 그들은 깨닫는다 그랬거든. 빈칸. 그들이 뭘 깨달았는지 빈칸 뚫었어요.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가봅니다. Groups are not entirely close to new idea. 그룹 집단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번역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룹이 새로운 생각에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이랬습니다. 어떤 단어가 차단되다냐? closed to 그랬죠. 우리가 만약에 ed를 빼고 그냥 close to 그러면 가까운이거든. 가까운. 근데 closed 하면 이거는 차단된, 닫힌 이런 거. 문이 닫힌다 할 때 닫힌. 그러면 집단들도 새로운 생각을 할 가능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거지. 약간의 희망을. 그대로 갑니다. There opportunity for minority influence. 마이너리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If the idea of the majority, 만일 대다수의 majority의 생각이 강하게 지지되지 않으면, 그래서 강하게 주장되지 않으면 held가 주장하답니다. 쥐다란 hold가 이런 인문철학 독해에서는 주장하다로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생각이 강하게 주장이 되지 않으면, 그리고 또 do not carry a much personal and emotional weight, 그다지 개인적이고 그런 감정적인 무게란 건 중요성이거든. 그래서 대다수의 생각이 중요성을 지니지 않으면 the group will be less close to, 자, 그 그룹은 less close to는 또 한 번 맥락을 반복하고 있어. 덜 차단된다. 이 말은 뭐야? 차단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지. 새로운 생각을.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한번 요약해 봅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 요약해서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뭡니까 여러분들? 그냥 마이너리티의 생각, 마이너리티의 생각이 뭐다?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예, 충분히 영향력이 있다.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마이너리티의 생각이 세상을 바꾸거나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한 것 같아. 그러다 그 다음부터 우리한테 힌트, 접속사입니다. moreover, 노란 형광펜 하세요. 끝났다 그래, 끝났어. moreover 썼거든. 그 다음에 문장 딱 가다가 further 형광펜 하세요. further 형광펜. 이것도 게다가거든. 끝났다 끝났어. 이거 게다가를 쓰려면 어조가 같고 추가가 돼야 돼요. 어조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어조가 뭐였어? 마이너리티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은 마이너리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면 게다가 뒤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마이너리티를 존중하는 플러스로 글을 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게다가를 쓸 수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힘주어서 안 읽어도 돼. 내가 보기에는 설렁설렁 읽어도 마이너리티가 힘이 있다는 말을 할 거야,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형광펜을 딱딱 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moreover 뒤에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본 그런 내용일 건데 한번 가볼게요. 실제 시험이면 난 안 읽어요. 예. 자, moreover 게다가 if the minority group, 만일 마이너리티 그룹이 일관되다면 consistent, 일관된. 자, 뭐에 있어서? 그들의 입장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리티가 있잖아요. 줏대가 있고 지조가 끝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리티가 처음에는 소수가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이다가 여론의 압력을 받거나 또 아니면 또 뭐 누가 뇌물을 좀 줘서 그죠? 마이너리티가 자기의 의견을 꺾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시대가 흘러도 계속 컨시스턴트하게 그 뉴 아이디어를 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뉴 아이디어를 밀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된다? This has more impact. 이것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저는 요약 한번 때릴게. 자, 그 다음 문장은 뭘로 봐야 될까? 그 다음 문장은 마이너리티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또 다른 전제 조건을 추가할 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리티가 뭐다? 일관성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지. 처음 그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초심을 잃지 않고 세상을 바꾸자 하는 자신의 생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덧붙이는 거지, 내가 봤을 때. 맞나요? 글을 잘 읽죠, 그죠? 글을 잘 이해하지. 고통스럽게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게 노력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그죠, 여러분들? 좀 끔찍해요. 내가 만약에 영어 강사가 되기 위해서 단어나 맨날 외우고 일제치 책이나 맨날 보고 수능 답지 있는 거 기출 좀 풀어보고 학생들 가르쳤으면 이런 거 해석하겠냐고. 못하지. 그죠, 여러분들? 예. 부족하지만 더 많이 읽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글 많이 읽고 잤고요. 오늘도 읽을 거고요. 내일도 읽을 겁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설 때까지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further까지 갑니다. 그 further 뒤에도 또 가볼게요. 자, further 게다가 majority influence, majority의 영향력은 seem to be most powerful, 가장 영향력 있는 것 같다. 여기서 학생들 돌아버린다. 여기서 학생들 돌아버려. 왜 돌아버릴까? further 뒤에 이 문장에서 학생들이 돌아버리기 십상이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게다가 대다수의 영향력이 가장 파워풀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아이씨, 여기까지 이제까지 마이너리티가 좋다 그랬다가 갑자기 머저리티가 파워풀하다니까 아이씨, 글을 내가 이제까지 반대로 읽었나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further를 썼기 때문에 흐름이 바뀌면 안 돼요, 여러분들. further를 썼기 때문에 결국 이 글은 마이너리티를 플러스로 봐야 돼요. 그럼 이제 말을 이해해보자. 이건 여러분께서는 함의를 파악해야 돼. 거기다 적어요. further 뒷문장은 거기다 함정이라 적어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우리 따라잡아야 돼요. further 뒷문장이 함정이야, 함정. 왜냐하면 지금 갑자기 읽다가 우리 학생들이 마이너리티가 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majority가 파워풀하다고 말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대로 읽고 있나? 그죠, 여러분들? 예. 자, 그러면 이제 함의를 파악해 봅시다. 자, 첫 번째 번역을 하면, 게다가 majority의 영향력은 가장 파워풀합니다.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the discussion and in public setting, discussion, 토론이나 토론의 즉각적인 여파, aftermath는 여파, 영향이죠. 뭔가 토론을 하고 났을 때 그 즉각적인 여파, 그리고 또 공적인 그런 자리에서 그 주제를 다뤄줬을 때 그럴 때 파워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평소 때는 안락사에 대해서 그냥 생각이 다 달라. 근데 이번에 어떤 그 방송이나 뭐에서 안락사에 대해서 뭡니까? 디스커션을 한 거야, 언론에. 그러면서 언론에서 어떤 방향의 대다수의 여론을 형성한 것처럼 한 거지. 안락사를 대체로 예를 들어 찬성하더라. 그럼 그게 뭡니까? 당분간 그게 머저리티로 힘을 발휘한다는 거지. 이건 결국 뭘 강조하는 걸까? 이거 함의를 파악하면 뭘까, 이거? 이거 번역을 다시 할게요. 게다가 대다수의 영향력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언제 강력하다? 토론의 즉각적인 여파로 강력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세팅, 공적인 어떤 자리에서의 그런 토론을 한 후에 강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함의를 한번 고민해 볼래요? 함의. 이런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디스커션을 할 그때만 반짝 머저리티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퍼블릭 세팅을 할 때만 반짝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머저리티의 영향력은 일시적이다를 저는 강조하는 걸로 보여요. 그때만 반짝하다 사라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 한 거냐면 이번에는 게다가 뒤에 머저리티 있어. 이 머저리티 이 아이들의 영향력이 우세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애들의 영향력이 우수한 것은 내가 보기에 일시적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일시적일 뿐. 예, 그냥 뭡니까? 토론을 좀 하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뤄줄 때 그럴 때만 반짝 머저리티의 인기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까먹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그 뒤로 가보겠습니다. 그 뒤로 가봐요. As there is a social cost to deviance, as there is social cost, cost는 희생이나 대가, 사회적으로 치러야 될 희생이나 대가가 있기 때문에 뭐에는 deviance, 반항을 하면, 즉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손해를 보니까 그 말이 손해를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공개적으로는 순응하는 것 같다 그랬어. However, 하지만 너무 좋네요. 하지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 즉 일시적인 현상이 지나면 perhaps 아마도 어떨 때 the source of the new idea, 그런 new idea에 대한 소스가 그 slip from a memory, 기억으로부터 사라질 때, 그럴 때 the new idea more likely to 그런 생각은 더 많은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 같다 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결론은 뭐예요? 계속 똑같은 말 했어요. 이 사람은 그냥 마이너리티가 뭐다? 너희들이 일관성만 갖고 가면 이 세상에 얼마든지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합당한 결론을 내리자. 그럼 뭡니까? 어떤 결론 내려야 되나? 갑니다. This may explain,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접속사. 그러므로 이것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왜 독재주의 정부가 totalitarian, 전체주의 정부, 독재주의 정부가 go to so much trouble,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지 말입니다. 뭐하고자? to stifle dissent, 발음이 dissent는 반대파, 반체제인 이런 사람들 있죠. 반대파들을 stifle은 억누르다, 질식시키다. 반대파들을 억누르려고 하는 이유다 그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반대파 노란 형광펜, dissent 형광펜, dissent. 맥락입니다. dissent는 뭐의 맥락이다? 마이너리티의 맥락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리티를 죽이려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럼 빈칸, 그들은 뭘 깨닫는다 그래야 돼? 마이너리티는 결국 우세하기 때문에 이렇게 독재 정권도 안다는 거지. 결국은 마이너리티의 귀를 기울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에 막아야 된다, 그런 결론에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읽어보면 unpopular opinion, 인기 없는 의견, 이게 바로 마이너리티죠. 인기 없는 의견이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lapse라는 단어 알아놓으세요. lapse, 발음이 lapse, 시간이 지난다 할 때 경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12번은 제가 완전 종독을 했어요. 지금 제가 시간이 제법 걸렸어요. 근데 실제 시험 나가면 저는 어디를 갖다 안 읽는다고? 7번 보고 어디를 안 읽는다고? moreover, furthermore, 여기를 안 읽어 그러니까 안 읽는다고 내 말은. 이걸 봤기 때문에 앞에가 어조가 같다고 내 말은. 알겠습니까? 예, 아니면 또 어떤 전략을 써야 돼. 자기가 만약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가 있어. 근데 나는 A가 해석이 너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여기를 보고 밀어야 돼.
여기 해석이 되면 이거 같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 어조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 독해를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논리적 흐름의 빈칸, 빌간 출제 6원칙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좋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12번 문제가 너무 좋아서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12번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정도의 가치 있는 글 있죠. 이런 건 어떠냐면 여러분 제 찐국이거든요. 엑기스 찐국이기 때문에요. 정답만 딱 찾고 근거 좀 찾고 넘어가지 말고 제가 한 것처럼 하나하나 다 뜯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뜯을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제 13번은 답만 말씀드리고 넘어갑니다. 13번은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그다음 14번 갑니다. 14번의 어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어휘가 3문제 나왔습니다. 국회직 8급에. 저번에도 비슷했는데 하지만 우리 학생들한테 국회직이라서 제가 당부드리는 게 국회직은 명사도 많이 냅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4번은 품사가 다 명사들입니다. 제가 참고로만 하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ramification. ramification 그러면 결과란 뜻으로 많이 씁니다. 결과.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회직 이 과락이 90%거든요. 거의 과락률이 전체 과락률이 90%인데 그럼 이 명사 하나 틀리면 90 몇 점이에요? 6점 나오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저희 입장에서는 명사 버리고 가세요, 여러분들. 명사 버리고 가고 근데 다른 과목이 너무 심할 정도로 뭐 안 좋다. 그러면 내가 차라리 영어를 좀 더 하겠다면 명사 가는 게 좋은데 저는 이제 명사는 쓸데없이 할 필요는 없다는 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갑니다. 15번은 밑줄 친 단어가 형용사입니다. 역시 7급, 9급에서도 대세입니다. unscrupulous, 발음이 unscrupulous, 비양심적인 하는 단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unprincipled, 왠지 principle이 원칙, 원리죠. 원리, 원칙이 없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양심이 없다. 부도덕한. 정답 5번입니다. 자, 보기 1번 보겠습니다. 자, felicitous 하면은요, 행복한 그런 뜻입니다. 행복한, 너무 기분이 좋고, 그죠? 내가 결혼식 한다, 오늘, 그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던데, 아마 갔다 와서 슬퍼질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예. 자, 농담이고요. 자, 1번에 felicitous 그러면 아주 행복한, 너무너무 경사스러운 그런 뜻. 이번에 ungrudging, 중간에 grudge가 무슨 뜻입니까? 거러지가 아니고 발음 잘 들으세요. 그렇지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원한을 품다 때 원한, 앙심 이런 거거든. 원한이나 앙심을 안 품었어요. 충성을 다하겠다, 갖다 바치겠다. 충성의 그런 뜻입니다. 충성의, 어조는 플러스겠죠. 3번의 benevolent는 관대한, 이건 잘 알 거고. 4번 꼭 외우세요. 4번은 9급, 7급에서 꼭 외워야 됩니다. valiant, 발음이 valiant 하면 용감한 그런 뜻입니다. 용감한. 정답 5번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 25문제 중에서 어휘가 3문제였죠. 그리고 역시 대세를 따르고 형용사 쪽에 많이 강세입니다. 16번이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법이 총 2문제인데요. 자, 문법이 겉보기에 문법이 이것도 문법이 아닌데요.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자, 문법. 그럼 뭔가 외우지 않는 걸 출제한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조분석형이라고 하죠. 구조를 분석해서 푸는 문제들. 그런 것들 또 해석을 하는 것들. 이건 통합사고형의 문제들인데 이런 것들이 대세인데요. 이거는 결국 5가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이 5가지 위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이런 구조분석형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자리 파악입니다. 영어 문장에는 무슨 자리 있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어 이렇게 5군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출제 교수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긴 문장에서 주어 자리인데 예를 들면 주어가 아니고 동사 형태가 온 거예요. 동사 자리인데 예를 들면 동사가 아닌 것들이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리 파악이라고 하고 이게 제일 대세입니다. 그럼 자리 파악을 내려면 문장이 짧아야 돼, 길어야 돼? 당연히 길어야지. 그래야지 문장이 길고 복잡해야지 구조분석하는 문제를 낼 수 있지. 그 다음에 2번째, 동사가 정확한지를 꼭 살피십시오. 동사 형태가 정확한지. 그럼 우리 학생들이 잘 알다시피 수일치, 그 다음에 태, 그 다음 시제는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시제보다는 동사가 전치사를 수반해야 되는지 아닌지, 전치사하고 결합하는지 아닌지 위주로 살피길 바래요. 그 다음에 연결사, 전치사, 접속사. 전치사, 접속사끼리 비교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말은 전치사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접속사가 필요하다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거 위주로 살피라는 겁니다. 특히 접속사 중에서도 뭐 위주로 살펴야 되냐면 접속사가 만들어내는 절이 3개가 있죠.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 형용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부사절 접속사.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왔는지 파악해야 됩니다. 만약에 명사절이 와야 될 자리인데 비코주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의 종류마다 접속사가 다 나눠져 있죠. 그것들을 여기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접속사 써야 될 자리인데 부사 쓰면 안 되죠.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접속사를 써야 될 자리인데 부사 쓰면 안 되잖아. 이런 것들도 시험의 포인트가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살필 게 수식어 살피세요. 수식이라는 거 꾸며주는 건데 수식어의 꽃이 분사나 관계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ing, pp 문제 얼마나 많아요. ing, pp 문제. 그 다음에 관계사 문제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정말로 궁지에 몰렸을 때 내가 정말 공부를 좀 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틀린 데가 안 보이지 이럴 때 그럴 때 거의 다 보면 추가나 삭제가 답인 경우가 많아요. 뭔가를 넣는 것, 뭔가를 빼는 것. 특히 이렇게 추가 삭제에서 많이 다뤄지는 게 전치사의 추가 삭제, 그 다음에 접속사의 추가 삭제, 그 다음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대명사 중에서도 특히 it을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비동사를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비동사의 추가 삭제. 그 다음에 부정이 중복이 됐는데 문맥이 어색하다. 부정이 중복일 때 부정의 중복을 삭제하는 것.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여기서 거의 8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뭘 많이 해야 되는데? 일제식 학습을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급 문장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급 문장을 보면서 저런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6번 보겠습니다. 16번에 A번 한번 봅시다. A번에 belonging to가 있어요. 그럼 이건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단순 암기만 한 친구들은 belong to 외웠다. belong to는 뭐뭐에 속하다 이러고 넘어간다고. 그럼 단어 문제지, 단어 문제. 우리 학생들은 belonging하고 ing를 받잖아요. 그럼 이게 자리 파악입니다. 자리 파악입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쭉 분석해 보십시오. 이 문장 전체의 구조가 어떠한지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A번을 포함한 문장의 구조를 분석해보면 맨 앞에 confirmation 하는 게 주어인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대절이 있습니다. 대절. 대절이 형용사입니다. 수식입니다. 플러스 대절. 자, 그러면 이 접속사 대시 있는데요. 이 대에 걸리는 주어 동사, 동사 찾아봅시다. 자, 뒤에 주어 있고 동사 is가 있어. 이렇게. 그리고 괄호를 닫아주고 그 다음에 등위 접속사 그리고 하는 and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and 뒤에 우리 학생들 포인트, and 뒤에 대절에 주목하세요. 이 대절도 또한 형용사입니다. 똑같이 앞에 있는 명사 confirmation은 꾸밉니다. 자, 그러면 이 형용사 또 똑같이 대절이 들어왔는데요. 이 대에 걸리는 주어 동사 찾아봐요. 이 대에 걸리는 주어가 우리 학생들 leg입니다. leg 하는 게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found는 pp입니다. pp. 발견되어진 leg입니다. pp입니다. 그럼 결국은 뭐다? 지금 이 자리 belonging이라고 쓴 이 자리, 이 자리가 틀렸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뭐다? belonging 하면 지금 여기에 leg에 걸리는 동사가 와야 될 자리입니다. 동사가 와야 될 자리에 ing 써서 틀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동사를 써야 되고, 그럼 이 문장 전체 본동사는 어디 있어요? 이 문장 전체 본동사는 네 번째 줄에 있는 거다. sound like. 한번 줄쳐보겠습니다. 뭐뭐하게 들린다라는 sounds like. 이게 바로 본동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구조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동사의 수하고 접속사의 수 비교하면서요. 자, 그럼 여기는 결국 동사 자리인데 ing 써서 틀렸다. 그럼 정답은 뭐다? 3인칭 단수니까 belongs to s 붙이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외우고 뭐고 할 게 없죠? 자, 그럼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17번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17번도 제가 12번처럼 강조하는 겁니다. 12번, 17번 가장 중요한 문제, 다가오는 7급, 9급에서도 계속 출제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자, 17번은 빈칸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빈칸 포함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야, 이거는 빈칸 포함한 문장의 시작이 참 기네요. 어디부터냐면 네 번째 줄에 historians, 역사가들은 하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istorians will never reach. 역사가들은 결코 도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Close to modern certainty. 현대적인 어떤 확실성. 다시 한 번 더. 현대적인 확실성에 가까운 어떤 것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about everything that happened in a bygone era. 과거에 발생한 그런 모든 것에 관해서요. 다시 한 번 더. 역사가들은 과거에 발생한 모든 것에 관해서 현대적인 어떤 확실성에 가까운 것에 도달하지는 못할 겁니다. 또 내용 스키마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뭡니까?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그죠? 이것도 히스토리 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의 의역을 좀 하면 역사가들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확실성 이게 이것만이 옳다. 역사의 이런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 역사의 해석은 한 가지로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있고 그런 관점들이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뭡니까? 한 가지만의 확정된 결론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결론을 다양한 식으로 내릴 수 있지 어떤 한 명의 역사가가 내린 결론이 절대적인 옳고 그름의 잣대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but을 썼거든. 형광펜합니다. but 형광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러나 뭐 하고 가볼까요? 그러나 하고 그 다음에 as 뒤에 있지. 거품 정보가 있는 거야. as 뒤에 머리 박고 번역하면 안 돼요. 다 쓸데없거든. 자, 그래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빈칸이 도대체 뭘 묻는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빈칸이 지금 여기 문장 보시면 역사가는 말 수는 없다. Modern certainty.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실한 결론 딱 단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but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는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봐도 알겠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네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한다고 만점은 못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부하지 마라 그래야 돼. 해야 된다 그래야 돼. 해야 된다. 뭘 할 수 있어? 어조를 할 수 있는 거야. 어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플러스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역사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보기 분석을 한번 해보자고. 자, 보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게 딱 보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 역사가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봤다 생각하고 제가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은 뭘 물었나? 강약 조절해야 되지. 역사가의 임무에 빈칸을 두는 거예요. 역사가의 임무, 역사가의 자세, 거기에 빈칸을 두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으면서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갑니다. 큐. Though the historical task. 비록 역사적인 임무는 항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비록 역사적인 임무는 항상 제한되어 있다 할지라도 by our distance from the past. 과거로부터의 어떤 우리의 거리에 의해서 말입니다. 주절, historians must never cease in their pursuit of truth. 아우 쉬워라, 아이고 쉬워라. 나왔다. 노란 형광펜 합시다. 두 번째 줄. Historians must never cease in their pursuit of truth. 역사가들은 결코 진실의 추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위에다 적을게요. 첫 번째 문장 정말 요약하면 역사가는 뭐 해야 된다? 진실 추구하는 것을 중단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이게 주제문 같구만. 이 말 하고 싶어서 그렇구만.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 말은 갑자기 왜 안 와? 역사가가 결론을 내릴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 추구를 위한 중단을 하면 안 돼. 노력은 해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논리예요? 이거하고 같은 말이 여기 오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이요. 그죠? 이게 아닌 거야. 오해를 하면 안 돼. 오해를 하면 이렇게 돼. 오해를 하면 오답 내 생각에는 4번 굉장히 많이 골랐을 것 같은데 4번. 역사가가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역사가가 도달한 것이 설령 진실이 아닐지라도 트루스에 가까워지려고 연구를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빈칸 뒤로 가볼게요. 답은 나왔거든. 근데 답은 이제 1번으로 감 나왔는데 빈칸 뒤에 글이 좋아서 읽어볼게요. 갑니다. A significant amount of historical knowledge. 상당한 양의 역사적인 지식은, 다시 한 번 더, 상당한 양의 역사적인 지식은 can be ascertained, 발음이 ascertain, 규명하다. 자, 규명이 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diligent investigation. 아우 좋아라. 노란 형광펜 하세요. 또 나왔다. 자, 부지런한 조사를 통해서. 뭐에 대한 부지런한 조사? The source available to us.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그런 소스에 대한 그런 부지런한 조사래. 그래서 diligent investigation. 이제 그만 읽을게요. 이제 이 덜금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7번 봅니다. 3번 말하고 있다. 3번 똑같은 말을. 첫 번째, 역사가는 진실 추구를 중단하지 마라.
A. 그 다음 두 번째 정답인 빈칸 또 똑같은 말 또 한 번 때려주고. 세 번째 뭡니까? 역사가는 또 뭐 해야 된다? diligent, 부지런한. 예, 그 다음 뭐다? investigation 봐. investigation도 단어장만 본 친구들은 또 수사 이럴 거라고. 무슨 그죠? 범인 잡아들이는 수사도 아니고 구속 수사도 아니고 수사가 아니야, 수사가. 느낌이 안 와. 이건 뭡니까? 연구야, 연구. 연구조사. 그럼 역사가는 부지런하게 연구조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 지금 세 번 했다, 세 번. 빈칸은 좀 들어있고. 그럼 이거에서 강조하는 건 뭐야? 역사가가 진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 진실을 찾는 거 안 찾는 건 뭐야? 그건 나중에 그죠? 다른 제3자가 평가할 것이고 역사가는 자신의 본분,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거지.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순간입니다. 1번 읽어보시면 This should not stop them from trying. Stop A from B. 출제입니다. Stop A from B. Prevent A from B죠. 우리말로 옮기면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trying, 연구하는 것을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 중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돌려 말하면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4번은 근거가 없어요. 4번은 그것은 진실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 자, 정답은 1번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힘주소 18번은 그걸 말씀드릴게요. 18번은 순서 정하기 문제죠. 여긴 좀 칠판에는 안 적었는데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근거는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번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문장 넣기입니다. 문장 넣기. 자, 그럼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대강 할 수가 없네요. 18번 이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순서 정하기 문제. 순서 정하기 문제는 두 가지로 출제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시문 있는 경우 제시문이 주면서 순서 정하는 거. 그럼 두 번째는 그냥 제시문이 없는 경우에 그죠 여러분들? 그럼 어쨌든 우리가 공통점은 뭡니까? 제시문이 있든 없든 간에 시작 시점을 다 정할 거 아닙니까? 나는 시작 시점을 뭘로 할까? A로 잡을까? B로 잡을까? C로 잡을까? 이럴 때 방법이 다르죠. 제시문이 있는 경우의 시작 시점은 제시문과의 응집성이 높은 순서가 되겠죠. 응집성. 그럼 제시문하고 응집성이 높으려면 가장 응집성이 높은 거는 환언이죠. 제시문하고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환언. 근데 환언이 없어. 그 다음으로 응집성이 높은 거는 제시문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예시죠. 그 다음으로 응집성이 높은 건 뭐다? 반박. 보통 이런 게 일반적인 순입니다. 그 다음 제시문이 없는 경우에 순서 정할 때 있지. 시작 시점 정할 때. 그때는 뭐 써야 될까? 제시문이 없는데 A도 뭐고 B도 뭐고 C도 뭐고 이럴 때 우리 보통 어떤 거는 시작 시점이 안 될까? 지시사로 시작하는 문장. 예를 들어서 서치맨, 그런 남자. 그럼 이건 시작 시점이 될 수 없어요. 앞에 남자가 한번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 그러나 however로 시작하는. 그럼 however가 역접이니까 앞에 문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돌려 말하면 우리 학생들이 어떤 힌트를 이용하냐면 지시사 힌트, 그 다음 이런 접속사, 연결사를 할게요. 연결사라든지 그 다음 대명사, 이런 힌트를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이 시작 시점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지시사가 있으면 시작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연결사가 있으면 시작 시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지금은 제시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는 제시문을 읽고 환원, 예시, 반박 순으로 가급적 답을 찾고자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갑니다. 출발. As movie theater have grown into multiplex and megaplex. 자, 극장이 점점 더 멀티플렉스, 메가플렉스가 대형화된다고 할게요. 극장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크라우드 컨트롤이니까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의 어떤 통제라는 것이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았다 그 말입니다. 극장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붐비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을 갖다가 비슷하게 반복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C번입니다. C번. C번 앞에 형광펜합니다. An overcrowded megaplex 형광펜합니다. 여기. overcrowded megapplex죠. 그러면 지나치게 사람이 많은 메가플렉스가 또 한 번 제시문을 반복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제시문하고 비슷한 소리 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되는 겁니다. C번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C번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이 붐비는 그런 메가플렉스는 disagreeable, 별로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n emergency,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극도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럼 제시문하고 응집성이 좋지요. 그 다음 문장 therefore, 그러므로 all major theater chain, 대부분의 그런 극장들은 실시했습니다. 뭘 실시했나? crowd control measures를 실시했대요. 여기 형광펜 합시다. crowd control measures,
여기도 우리 뭐라 표현할 것 같아요? 상위 개념. 그렇죠. 그렇죠. 상위 개념입니다. 그럼 분비는 고객들을 통제하는 그런 조치들을 실시했대. 그 통제하는 조치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상위 개념이라는 거지. 이거의 하위 개념이 바로 B번인 거지. B번에 형광펜합니다. The most well-known measure 이렇게 형광펜합니다. The most well-known measure. 그럼 이게 바로 더 상위 개념이 아니고 이건 B번은 하위 개념이 되는 거죠. 하위 개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B번에 접속사 넣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번이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번에 한번 읽어보면 앞부분만. 자, the most well-known measure. 가장 유명한 그런 방법은 바로 the ubiquitous holdout line이다. 그래서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는, 뭐 뒤에 건 안 읽을게요. 그리고 A번에 보시면 day, 노란 형광펜 가지고 day. 이 day가 가리키는 게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들은 고의적으로 로비를 만들고 코리도를 만들고 그랬죠. 이게 바로 B번 뒷문장의 응집성이 이어지는 극장들은 뭐만다 이렇게 되겠는데요. A하고 B로 고민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하고 B하고 고민했을 때 제가 말한 스킬 중에서 뭐 써야 된다? 또 마지막 부분과의 응집성을 고려해라. 지금 보니까 C번 D, C로 가봐요. C번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예요? 그 크라우드 컨트롤 메저리 나왔지요. 그래서 메저, 이거하고 응집성이 높은 게 바로 뭐다? B번이잖아. 그래서 각각의 문장이 길 때는 마지막 부분과의 응집성을 생각한다는 저의 스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8번의 정답 5번이었습니다. CBA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이건 답이 좀 쉬워서 넘어갈게요. 답 2번이었습니다. 2번. 그 다음 20번도 정답 불러드릴게요. 답 4번이었습니다. 4번. 그 다음 21번도 빈칸만 봐도 답이 나와서 쉬워요. 답 5번입니다. 5번. 자, 5번 크램프. 이 단어 뜻 적을래요? 분비는, 꽉 끼는 이런 뜻이에요. 크램프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하니까 사전 찾아보세요. 뭐 우리가 몸에 쥐가 난다 할 때 쥐경련 이런 뜻인데 그 명사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없어. 근데 크램프가 동사일 때 하고 그런 걸 예문 검색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오른쪽에 suffocate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그래서 21번은 쉬워서 넘어갈게요. 22번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학생들 23번, 24번 제가 해설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3번, 24번 한번 보도록 합니다. 23번 문제 유형이 좀 먼저 봐요. 이거 23번. 23번은 일치, 불일치 문제를 쉽게 낸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일치, 불일치인데 쉽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결국 이거는 which of the following 아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까? 다음 편에 아이고 이 발음 잘해야 된대. 잘못하면 비아그라 됩니다. 그죠? 빅아그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 빅아그라가 무엇인가 한 이거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걸 고르래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는 모든 정보를 열심히 읽을 필요가 없고 이 빅아그라하고 자꾸 말하는데 좀 민망하네. 이 빅아그라하고 관련되는 것을 여러분께서 집중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읽으면서 제가 근거 문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거기 형광펜치라 돌아갑니다. 23번 처음부터 갑니다. 이건 그래서 일치 불일치의 문제예요. 특별하게 스킬이 통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스킬이. 자 갑니다. Thinking specifically about the production of food. 음식의 생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Big algebra is often used. 이 Big algebra는 사용됩니다. 뭘 묘사하는 데 사용된다? The major corporation. 어떤 대기업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된대요. 자, 어떤 대기업들? Grow and market food. Grow에서 그 grow는 재배하다. 음식을 직접 재배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대기업을 묘사한대요. 그 다음 갑니다. This mega corporation. 이런 그런 메가 코퍼레이션들은 소유합니다. Giant cultivated tract that use procedure intended to maximize the crop yield 그랬거든. 그럼 maximize the crop yield거든. yield 이 형광펜 해봐요. maximize부터 형광펜 합니다. maximize the crop yield지. 그러면 농작물의 어떤 수확량, 그래서 yield는 산출량이겠죠. 농작물의 산출량을 극대화한대. 그럼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 예시를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게 일반화 시켜보는 게 일반화 출제의도가. 그럼 이거는 농작물의 수확량을 극대화하는 거니까 뭐야? 매출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머니,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근거. 그 다음 harvest and crop, whether plant or animal at the lowest price possible. 형광펜합니다. 여기도 at the lowest price possible. 가능한 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원가는 적게 써서 뭡니까? 돈은 많이 벌겠다 그거잖아요. 그 어쨌든 이건 뭡니까? 상위 개념으로 바꾸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지.
평면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을 요약하면, 즉 요약한다는 말은 상위 개념으로 바꾸면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많은 산출량을 만들겠다는 건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시더라도 결국은 뭐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읽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서머리, 읽은 글을 요약하는 것은 모든 독해 문제에 다 내재되어 있어요. 내재된 DNA입니다, 서머리는. 꼭 기릅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번 좀 열심히 하고 마칠게요. 24번 별표하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최상위권 문제입니다. 24번 별표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빈칸이 있는 문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길어. The problem부터 갑니다. 준비되셨나요? The problem, 좀 좋은 게 있어. problem, 문제는 그랬잖아요. 그건 마이너스일 거예요, 마이너스. 문제는 그랬으니까. 문제점은 그랬으니까. 갑니다. 문제점은 전형적으로 시작합니다. 말 때 시작한다. When a company expands into some seemingly congruent business. 한 회사가 확장해 나갈 때 말입니다. 어디로 확장해 나간다? seemingly, 겉보기에, 외관상 뭔가 congruent 하면 우리말 번역으로는 조화로운 일치되는 정도예요. congruent 우리말 번역은 조화로운 일치되는. 이건 번역하면 좀 이상한데, 그죠? 여러분 평소 때 포춘지 들어가 봅니까? 예, 경제 잡지 쪽으로 좀 읽어봐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 포춘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블룸버그 통신도 마찬가지고, 블룸버그 통신이나 포춘지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경제적인 포브스도 마찬가지. 포브스, 포춘지, 블룸버그 통신, 저는 세 개를 말하고 싶어요. 경제 쪽에 제일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는 경제 전문 사이트들입니다. 근데 가면 이런 이야기 맨날 나와요, 그러니까. 예,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이야? 여기서 의역을 좀 해줘야 되는데, 내용 스키마를 바탕으로. 자, 겉보기에 컨그런트한 비즈니스란 건 유사업종인 거지, 그러니까. 예, 내가 예를 들어서 마스카라 화장품 회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미용 산업, 헤어스타일 뭐 이런 산업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질적이지 않고 유사한 업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의역을 좀 하면 자연스럽게 한 회사가 유사한 업종으로 확대를 해 나갈 때 발생한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리고 그들은 디스커버, 깨닫는다 그랬어. 자, 그럼 지금 빈칸은 어디에 빈칸을 뚫은 거야? 시장이, 한 기업이 비슷한 업종으로 사업을 확대했을 때, 그럴 때 어떤 문제점을 겪는지에 빈칸을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이 뭘 묻는지를 똑바로 알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빈칸이 뭘 묻는다? 한 기업이 유사한 업종으로 확대를 했을 때, 그럴 때 겪는 문제점. 특히 빈칸 뒤에 보니까 뉴 마켓, 새로운 시장이거든. 새로운 시장에서 겪는 문제점이 뭔지에 빈칸을 뚫었어요. 자, 그럼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뭡니까? 1번부터 한번 보시고 쭉쭉쭉 다 봤다 생각할게요. 자, 그럼 이제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뒷문장도 강력한 근거예요, 뒷문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예, 그런데 저는 그냥 이 글을 조금 원문을 정독하고 싶어요. 내용 스키마를 위해서 원문을 정독을 하고 싶으니까 자고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요구하는 내용 스키마는 어디 쪽이다? 비즈니스 쪽에, 그러니까 이코노미 쪽에, 예, 그런 쪽에 기사입니다. 자, 갑니다. The famous beer company Anheuser-Busch. 자, 유명한 맥주 회사인 Anheuser-Busch는 이글 스낵을 론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 회사가 이글 스낵이야, 스낵. 맥주 먹으면서 안주 같이 먹잖아요. 맑게 알아들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맥주 먹으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seemingly congruent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사한 업종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맥주 회사가 스낵 회사를 갖다가 출시를 한 거야, 스낵을. 그 다음 갑니다. 1995년에 after losing이거든? 손실을 본 거야. 그 돈까지 우리말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 손실을 보고 나서 it put eagle snack on the block이야. on the block 줄 쳐봐요. 추론할 수 있어, 추론. 왜냐하면 손실을 봤다 그랬거든. 손실을 보고 나서 그것은 이글 스낵을 뭐 하겠어, 손실을 봤으니까. 팔아야지, 그래. 그러니까요. 이거 추론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on the block이 경매 붙이다 그런 뜻이에요. 추론 가능하다 적어놓으세요. 자, 그래서 그 이글 스낵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No one made a serious bid. bid는 알아놨어요. bid, B-I-D. 경제 단어에서 bid는 입찰입니다. 입찰. 그랬는데 어느 누구도 입찰을 안 하더라 그랬어. 그 다음으로 갑니다. The beer maker. 그래서 결국 Anheuser-Busch 맥주 회사는 ultimately 궁극적으로 sold the 이글 스낵을, 이글 스낵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읽게 되는 거예요.
이글스넥 브랜드 램에서 이건 하나의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사형식이 아니고. 네, 하나의 목적어. 그래서 이글스넥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그뒤에 전체 다 뭐뭐에게 P&G에게 팔았다 그 말입니다. 뒤에 스몰 썸이니까는 돈도 조금 받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문장 갑니다. The adjacency trap. 발음이 adjacency, 형용사 adjacent, 인접한, 가까운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옮기면 인접 함정 정도로 번역이 돼요. 인접 함정. 이게 갑자기 왜 나오냐는 말이야. 갑자기 내 말은 맥락을 따라오라고. 인접이 뭐야? 유사업종이잖아. 맥주 회사가 뭐를 같이 론치했다? 스낵을. 맞습니까? 네. 자, 그런데 잘 돼서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 맞습니까? 그게 바로 adjacency trap인 거야. 자,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adjacency trap, which. 자, 그리고 그것은 the airline and Anheuser-Busch 갑니다. 에어라인 항공사와 그리고 또 Anheuser-Busch가 빠진 그런 함정이다 그 말이에요. 뭐뭐에 빠지다가 fell into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력이 급감한다. 급감. 이해력이 확 떨어진다. 와이씨, 맥주 독해하고 있는데 항공사가 왜 나오는 거지?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거야. 교수들이 너 이해력이 얼마나 좋은지 보자. 너 독해할 때 얼마나 고민하면서 일일이 보는 거야. 일부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흐름 확 깨져보라고. 그러니까 흐름 확 깨져보라고. 그러니까요. 맥주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지 맥주가 좀 좋았단 말이야. 그리고 스낵도 좀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글 스낵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갑자기 항공사가 나와. 이건 뭡니까? 예시인 거야. 예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이 맥주 회사가 뭡니까? 예, 괜히 스낵 찝쩍거리다가 망한 예하고 그 다음에 에어라인 항공사가 망한 예를 같이 내겠다는 거야. 제가 보기에는. 그죠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읽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항공사들과 그 다음에 이 맥주 회사가 빠졌던 이 adjacency trap은 갑니다. too common, 너무너무 흔한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흔한 것이다. 그래서 the problem typically start, 문제는 전형적으로 시작하는데 언제 시작한다? 한 회사가 expand into some seemingly congruent business, 겉보기에 유사한 그런 업종으로 뻗어나갈 때 발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게 된다. 데리아를 뭐를 깨닫게 된다. 자, 빈칸 들어가 볼까요? because 여기가 근거입니다. 노란 영광 변합니다. 왜냐하면 그랬거든. Because it didn't prepare for this, it got distracted, catching up. 그 다음 either adding new capability it didn't plan for, which also added to incoherence, or simply trying to marshal its resources more effectively까지가 근거예요. 이거 근거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한가닥 희망을 걸어야 돼. 근데 이게 그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은 아니거든. 그럼 보기에서 속어법으로 가요. 속어법. 아, 내가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때려 죽여도 이건 아닌 것 같다. 예를 들면 1번 때려 죽여도 승무원 이야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여러분 그죠? 승무원 이야기 아니야. 크루가 들어가면 안 되네 말은. 그죠? 말귀는 살짝 알아듣고 속어법을 써야 돼. 속어법을. 자, 그럼 빈칸 뒤에 해석 한번 해봅시다. 비커즈 갑시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회사가 이것에 대한 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가 업종을 뻗어나가면서 대비를 안 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get distracted 한다는 말은 distracted는 주의 산만이잖아. 주의 산만. 그게 뭡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맥주 하다가 스낵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한다 그 말이야. 캐칭업 하면 따라잡는데 그래서 우왕좌왕해서 하는 행동을 뒤에 보니까 열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게 바로 정답의 근거가 되는 거야. 이 행동하고 똑같은 걸 고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어떤 행동을 해요? 그래서 either adding new capability, 새로운 capability를 추가를 하는 거야. 그제서야 늘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전에 준비하지 않았던. 그 다음에 5월 들어가 봐요. 아니면 simply 단순히 많은 거예요. trying to marshal its resource, 자원을 더 효과적으로 marshal 하면 정렬시키다 그런 뜻이야. 더 효과적으로 정렬시키려고 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왕좌왕 하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제서야 허겁지겁 뭡니까? 그 새롭게 시작한 업종과 관련된 capability를 늘리던가.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고 늘리던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들? 기존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럼 이거하고 제일 가까운 거, 자 1번은 아니었고 2번 한번 읽어볼까? Existing capability system, 기존의 capability 시스템은 다르지 않다 이러면 안 되지. 요구되는 그런 시스템과 다르지 않다. 아니죠. 오히려 다르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들이 새로 도전한 업종하고 다르니까 힘들어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2번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은 반대되는 거예요. 3번 가볼까요? 3번은 뭐예요? 우리 학생들 existing resource가 scarce 하다는 말은 없었어. 어디에도 resource가 scarce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4번이 정답입니다.
가보면 기존의 capability 시스템은 뭐다? 성공을 위해서 적절하지 않다. 그렇지. 이걸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뒤에 뭐라고 나왔어? 그러니까 새로운 capability 시스템을 추가한다 그랬잖아. 그 뭐 때문에 추가하겠어? 기존의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 예, 4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헛소리 한 거고. 자, 그리고 뒷부분은 여러분들 meanwhile 한편 하고 그랬죠? 한편하고 뒤에 이제 쭉 나와 있는 것들은 정리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래서 24번 이런 독해는 여러분들 비즈니스 쪽의 독해에서 M&A 독해 많이 나와요. 합병 인수 이런 독해 보면요, 여러분들 적극적인 공격적인 인수 합병, 뭐 소극적인 합병, M&A 관련 독해 할 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도 내용 스키마를 한번 길러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자, 그리고 25번 한번 가보면 25번은 정답이 여러분들 4번이었습니다. 4번. 예, 4번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 아주 열심히 제가 설강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자, 반드시 반복적으로 제가 풀었던 문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시고 공시 영어에 나아가는 방향 한 번 더 마무리 짓고 마치겠습니다. 공시 영어에 나아가는 방향 뭐다? 문법의 완전 축소, 동사와 형용사의 대세, 논리 추론의 대세다. 거기 내용 스키마를 좀 곁들여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저 강사, 우리 이렇게 어려워진 시험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면 엄청난 독서량이 이미 검증된 강사, 엄청난 영어 독서량을 자랑하는 강사, 그리고 그것을 리딩 스킬로 승화시키는 강사, 바로 저 줄리아입니다. 어떤 시험이든 국회직 8급이든 8급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고득점과 합격을 책임집니다. 자, 다가오는 저는 또 9급 시험뿐만 아니라 또 7급 국가직 8월 27일이죠. 그리고 국회직 9급도 다가오고 있고 그 모든 시험을 위해서요 아침 특강 월대를 대해서 좋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런 출제 교수하고 똑같은 창작 문제를 만들어서 잡아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월대를 가지고 이런 트렌드에 맞는 문제를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 수고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 통합되어 있는 청기누설 암기노트, 청기누설 암기노트라는 제 단어, 수고, 문법 요약집 그걸 통해서 달달 암기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것 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은 정상에 우뚝 설 수 있을 겁니다. 공시 영어는 뭐다? 공시 영어는 뭐다? 네, 적은 지식으로 머리 쓰는 시험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